네,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 공동구역, 청정구역 그 17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네, 저는 청정구역의 진행자 박누리입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게 된.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자빠졌네요. 네. 대단한 역시. 네, 다시 태어나면 외교부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네, 갑작스러운 녹음 일정 변경으로 많은 분들의 민폐를 끼치게 된 점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더 즐거운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런 멘트 읽을 때면 참 기계음처럼. 그래도 박근혜보다 낫잖아. 사과를 할 줄 알잖아. 그쵸. 저는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지금 죄송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정말 조금 죄송합니다. 이따 인공 눈물 나오겠네요. 네,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는 지금 다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전 몰라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상황이 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왜 모른 척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 네. 더 즐겁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네. 박누리 개인 신상에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와 함께 청정구역 만들어 가시는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오창석 더민주 평당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창석입니다. 박노래 씨 때문에 녹음 일자가 변경되는데 그 카톡을 보면서 나는 이런 카톡을 올릴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와서 굉장히 그 몇 시간 동안 참담했습니다. 왜요? 뭐 어제 사정이 생기면 또 봐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정은 하는데 사정은 매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죠. 사정은 하루에 두세 번도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그 카톡을 보고 나는 이런 얘기를 못 할 것 같구나.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대체 가능한 사람이 많으니까 참 안타까웠습니다. 네. 근데 어차피 오창석이야 월요일 하든 일요일 하든 상관없잖아요. 사실 저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오늘도 안 불러서 집에 있을 거 아니야. 약간 마음이 아팠던 건 제가 토요일에 부산에 내려가서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밥을 먹고 좀 쉬다 올라야 했는데 바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녹음 일정 맞추기. 누리한테 밥 사달라 그래요. 그럴까요? 네. 죄송해요. 밥 얻어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사주는 게 아니라 밥값만 주고 여자를 소개해드리죠. 최고입니다. 괜찮죠? 최고죠.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나는. 앞으로 자주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아니, 어제 친구 동생 결혼식 사회 보고 왔다고요? 제가 이제 31살이 되다 보니까 15년 친구가 있습니다. 네. 15년 친구의 친여동생 결혼식 사회를 근데 부모님이랑도 이제 15년째 알고 있고 네, 그 부모님도 새누리당 지지자였지만 저로 말미암아 민주당 계열로 돌아서 은근히 좋은 일 많이 하시네. 네, 그래서 그 부모님이 이제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친여동생 결혼하는데 사회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 해서 알겠습니다. 흔쾌히 본인은 언제 결혼할까 시가보다 좀 궁금해지네. 낮게 받고 갔어요. 그래. 그 부모님 나한테 요청해서 내가 갈 수도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아마 형을 모르실 거예요. 팟캐스트를 안 들으셔서. 아궁이를 볼까요? 그거 맞아. 그러네. 거의 한 이 작가 오빠 부르려면 10배 줘야 되지 않아요? 10배 줘야죠. 그쵸? 10배. 그렇게 많이 받습니까? 그 정도마다 움직이죠. 사실은, 이번에 저한테, 네. 저 오랜 팬.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정치평을 하기 전에부터 팬이었던 분이 계세요. 그래요? 네, 그분께서 연락이 와서, 자기가 일한 회사에 행사가 있다. 네. 이 작가님은 너무 비싸서 차마 못 부르고, 누리나 오창석 중에 한 명. 그래서 바로 내가, 그럼 박누리 콜! 이렇게 했죠. 그게 뭐야. 그런데, 내가 더 낫지. 그런데, 뭘 네가 더 나아. 누가 더 나아. 근데 이제 금액을 제가 들어보니까, 네. 그 정도면 내가 해도 되는데, 라는. 의외로 그래요? 저렴하신데요? 그래요. 아. 왜냐면, 지방이면 그 돈밖에 못 갑니다, 제가. 아, 근데 서울이잖아. 그쵸. 강남 한복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벌써 검색 다 해봤나요? 네. 누리가 좋아하는 곳에 사는군요. 네, 그렇죠. 그래요. 딱 저와 어울리는 곳에서. 맞습니다. 어울립니다. 어쨌든 행사까지 물어다 주셨는데 그럼요. 제가 이렇게 민폐를 끼치게 돼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반성해야죠. 네, 안 가. 그래서 제가 네. 근데 이제 누리한테 행사를 물어주면서 네. 돈이 그 정도쯤 되면 나한테 커미션을 주냐 물어봤죠. 그러니까 막 누리가 웃으면서 그런 거 없지 않나요? 그런 거 없고 그러면 호텔로 가죠 이러더라고. 순간적으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좋아했잖아요. 좋아했죠. 저는 호텔에서 밥을 밥 사주겠다 사주겠다 했는데 이런 말이었는데 순간적으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네. 너무나 앞서가신. 그렇죠. 그래서 누리가 오빠도 오창석처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그 행사 잘 하시고요. 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또 이거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행사 네. 그 창석이는 아주 싼 값에 가능하니까 돌잔치 이런 거 마구마구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잔치 이런 거 제가 잘 못합니다. 미리 말해 돌잔치. 아, 그럼 못해? 돌잔치를 제가 해봤어? 한번 해봤는데 안 돼? 좀 잘 안 맞더라고요. 왜냐면 돌잔치랑 결혼식 사회나 그쵸. 일반 사회가 달라. 돌잔치는 정말 그 개그맨처럼 해야 돼요. 돌잔치는 전문가들이 있어. 정말 웃기게 해야 되거든요. 정말 안 맞아요 저랑. 돌잔치 전문가 바뀌고 결혼식 사회. 네, 결혼식 사회. 돌잔치에 심지어 제 목소리 톤이랑도 안 맞아요. 저음이라서 팡팡팡 튀는 사람들이 돌잔치랑 잘 맞더라고요.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행사, 각종 행사들 섭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평당원이 페이스북에 무슨 맞춤법 강의를 시작했는데. 아, 제가요? 네, 그랬다고 지금 써 있는데요. 그런 걸 했어요? 아니요. 이게 제 SNS 지인이 SNS 지인은 뭐야? SNS로 알게 된 SNS로 알게 된 랜선 친구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런 건데 패치인인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쪽지를 주셔가지고 자기가 뭐 어떤 페이지를 하나 개설했는데 맞춤법 관련된 거랑 정치 이슈 관련된 건데 좀 공유를 한번 해달라고 해서 해드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별거 아니네요. 동영상 녹화를 한 거예요, 뭐예요? 나 동영상이 아니고 카드 뉴스 같은 걸 만들었고 조만간에 뭐 동영상 뉴스 같은 것도 근데 나온다. 딱히 그렇게 뭐 믿음직스러운 캐릭터는 아닌데 그렇죠. 어떻게 그런 거를? 제가요? 네. 엄청 믿음직한 캐릭터죠. 나름 어떤 분한테 믿음직하겠죠. 그럼요. 네, 그리고 어제 정청래 의원 북콘서트에서 진보의 차은택이 되겠다라고 얘기하신 이동영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뭐 뒤를 좀 봐준 사람이 있나 봐요? 아니 이게 사실은 연합뉴스에서 또 연합뉴스 기사 쓰고 나머지 기사를 다 받았었는데 보통 그러죠. 이거는 이제 흠집 내려고 하는 거죠. 뭐 친노 친문들이 다 모여가지고 대거 집결. 그래서 뭐 막말 쏟아내 뭐 이런 거야. 근데 진보 차은택 웃기려고 한 얘기잖아. 빵빵 터지고 난리 났거든. 근데 이걸 갖다가 말이죠. 원래 이 정부 자체가 웃자고 얘기하는 걸 죽자고 달려드는. 지난주 뭐 금토 토크쇼 많이 보시면서 돈 좀 많이 땡기셨어요? 제가 돈을 위해서 토크쇼를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머니 뭐니 해도 머니. 사회를 좀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토크쇼에 참여하는 거지. 무보수로. 아니, 조금 받았어요. 당연히 받아야 돼. 조금 받았고 조금. 한 군데는 준다고 했는데 아직 그냥 입쓱 닫고 있고 안 주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하는데 뭐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다음 주 이번 주죠 이제 방송 나가면 네네. 이번 주도 금요일 날 부산에 토크 콘서트 정청래 원하와 함께 부산 일보사 대강당에서 합니다. 7시인가 8시인가 시간 알아보시고 또 일요일 날은 그 이재명 시장의 SNS 친구들 모임이 있어요. 그 세종회관 세종홀에서 그 모임하는데 거기 또 사회를 또 제가 봅니다. 나 나옵니까? 뭘 나와요? 돈. 안 나오죠. 왜 요즘 자꾸 이렇게 자원봉사하고 다니시는 느낌인데? 아니 부산 가는 건 나오고요. 부산 가는 건 출판사에서 주차하기 때문에 나오고 이 시장이 하는 거는 뭐 모르겠어요. 안 나올 것 같은데. 이 시장하고 뭐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야 아니라고. 약간 의심이 가는데. 미치겠구만 지금. 아니 SNS 친구시니까. 그렇죠. 뭐 랜선 친구라고 하면은 뭐. 난 SNS를 안 하기 때문에 SNS 친구도 아니야. SNS 해요. 아이디는 있어. 그럼 사적으로 좀 교류하는 그런 사이. 아니야. 그냥 동네 형이야. 알겠습니다. 동네 형. 네, 지난 방송 평가 그리고 청취자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오동상에서 우리가 김오찌에 대한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헛다리를 짚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댓글을 보면서 들었거든요. 아프리카 TV에 어떤 BJ가 자주 쓰는 유행어라고. 댓글은 봤어요. 그리고 나 이 친구가 누구지도 알아. 얘 방송 내가 몇 개 봤어. 전 몰라요. 처음 봤어. 전 처음 들었어요 그때. 얘는 나보다도 늦어. 몇 개 봤는데. 그 철구고 막 이상한 거 먹고 막 이상한 머리 빡빡 깎고 무슨 뭐 엄청 그 이상한 그 방에서 막 낭 김오띠 뭐 이런 얘기. 자기 여자친구랑 뭐 하는 애 있어. 근데 여자친구도 있어요? 어머. 그걸 보면서 야 저런 애도 여자친구 있는데. 그러니까. 창석이는 아니 그 사람 돈 많이 벌어요. 돈 많이 번다더라고요. 그럼 좀 해봐요. 돈 많이 벌게. 근데 창석이는 아프리카를 여기까지 올라온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왔는데 창석이는 그렇게 못해요.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 정상적인 삶이 무슨 소용이야. 나랑은 안 맞더라고요. 제가 아까 돌잔치도 얘기했지만 난 그런 걸 못해요. 정말 안 맞아. 그래 몰라요. 하여튼 나도 보다 몇 번 재밌다 해서 보다 껐는데 안 맞아서. 근데 뭐 문제가 좀 있다 그러더라고.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요? 굉장히 그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하죠. 막 애벌레 먹고 막 그러던데. 뭐 간장 뿌리고 하여튼 막 이상한 거 좀 많이 해요.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돈 벌면 뭐 또 자기 능력인 거지 뭐 그래. 그러니까 뭐 벤츠 탄다 소문이 있어 그 사람이. 그래요? 그 사람은 타고도 남죠. 네, 그런 정도. 근데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김어찌란 말이? 네,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아니, 근데 그것도 모르는 거지. 그것도 우리 그냥 청취자들 추측인 거잖아. 근데 사연을 보내주신 아버님이 너무 음란하셨던 게 아닌가. 괜히 앞서 걱정하신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 저희까지 좀 그렇게 음란한 사람들이 됐어요. 괜히 아버지가 알고 있는 김어찌라는 건 거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괜히 구성애 선생님한테도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아니, 근데 꼭 그게 아니어도 그 구성현 선생님이 가르쳤던 솔루션은 우리가 들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피가 되고 좋았죠. 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오랜만에 고퀄. 그렇죠. 괜찮았다 보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물연대 파업 얘기하면서 이제 현대차 노조 파업 관련해서 좀 언급을 했는데 게시판과 공식 메일로 다양한 의견들을 또 많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현대차 노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비판적인 시선이 그런 거잖아. 현대차 노조는 돈 많이 받는데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 직원들을 돈 못 받는다. 왜 이런 사람 생각 안 하냐는데요. 네. 비정규직 하청업체 문제는요. 현대차 노조가 나서는 게 아니고 정부가 나서야죠. 그렇죠. 그리고 현대가 나서야 될 문제지. 그쵸. 이걸 그 현대차 노조 정규직 사원한테 책임을 떠넘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그냥 지금 정부의 논리, 종편의 논리에 걸려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노노 갈등 일으키는 거. 이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 임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급의 부분에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거지 노조라는 그 노동자가 책임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조나 현대차의 하청업체 또는 현대차의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은 자사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럼요. 노조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비정규직이 적게 받는다라는 심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상대적 박탈감으로 기인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어쨌든 최종 결정은 회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회사에 대해 저희가 요구를 해야죠. 뭐 EJ에서 예를 들어 EJ는 지금 광고가 너무 많아서 다 소화 못하고 맨날 밀려 있잖아요. 네. 근데 정정은 광고가 없잖아. 그걸 EJ 탓하면 돼? 왜 너네는 광고가 많아서 정정이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광고가 많아지게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해야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몇 개예요? 오늘 5개. 맞네요. 노력하면 돼. 네. 드디어 노력하면 많아지고 있네요. 네. 이게 광고도 많아지고 후원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저의 민폐가 좀 만회가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고민을 합니다. 네. 사인할까 말까. 출연료 25% 인상이다. 이 사인하려고 그러면 누르가 이렇게 사고 딱 치기 때문에 내가 볼펜을 탁 내려놓죠. 네, 하루빨리 출연료가 인상되는 그날까지. 네. 좀 인상되면 나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인상만 해놓고? 갑자기 지옥 앉아 있어. 근데 우리가 이거 방송한 지 얼마나 됐나요? 거의 지금 한 17회. 그건 우리도 알아요. 17회. 한 4개월? 석 달, 넉 달 됐나요? 네, 4개월. 석 달, 6개월쯤은 해야 그래도 출연료 인상이 되지. 그렇지 않나요? 너무 빠른 거 아니야? 6개월. 아니, 좀 사람마다 다른 거죠. 니는 욕심 부리지 말고. 누리가 하는 건 괜찮아. 방송이 약간 주식 같은 거라 바로바로 시세, 현 시세에 네. 따라서 옮겨와야죠. 네. 근데 사실 이 반영을 해주시죠. 출연료는 복지랑 똑같은 거예요. 네. 한 번 주면 뺏을 수가 없어. 출연료 인상했다가 다시 깎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올려주겠다는. 아니 고민하고 있다고.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고민만 하실 건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출연료가 인상될 수 있도록 즐겁게 해드려야겠네요. 그럼요. 네. 지난 방송 청취자 후기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제 이러지마 님께서 출퇴근 때 또는 휴식 시간에 즐겨 듣고 있는 40대 중년 팬입니다. 휴식 시간에 휴게실에서 이어폰으로 혼자 듣다가 피식피식 웃는 모습이 웃겼는지 뭐냐고 다들 물어봐요. 근데 안 알려주죠. 귀찮아서. 왜 안 알려줘요? 알려주세요. 전도해야죠. 알려주고 이분 또 그 사람이 새누리 찍는 사람인데 우리 방송 듣고 2번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게 정권 교체의 나비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1분 귀찮으면 되잖아. 1분. 그렇죠. 그럼요. 1분도 안 걸려. 30초 귀찮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팟빵 가지고 이거 들으세요 하면 되잖아. 맞아. 그럼 이거 듣다가 또 이제 또 듣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요. 이 작가님 방송은 예전부터 들어왔는데 이번 조합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이 작가님의 해박한 지식과 진행 실력. 오창석님의 호방한 웃음소리 너무 듣기 좋아요. 색드립도 좋고 가까이 있다면 술 한잔하면 좋을 텐데 제가 사는 곳이 천안이라 안가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박누리님은 아나운서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보통의 아나운서들하고는 확실히 달라서 그게 매력인 것 같네요. 약간 어눌한 말투, 특히 네네 하는 부분. 혹시 백침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는지. 엄청 들었죠. 절대 디스 아님. 못 들어봤는데요.
정형화된 그런 아나운서의 느낌이 아니라서 더 친근감 있고 좋더라고요. 네, 기승전 박누리의 댓글 감사합니다. 네. 사실 뭐 정형화된 아나운서들이 네. 센스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못하는 냉정하게 거예요. 말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오창석의 색드립을 다 받아줄 수 있는 여자는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알고 있어야 받아줄 수가 있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뭘 공부해? 그거 본능인데. 그거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잘 모르는데 그냥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센스, 박센스 붙여줬잖아. 센신. 사실 뭐 공부도 이론적인 학습도 있고 또 체험 학습이 있거든요. 그럼요. 아마 병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전 양면 전술 같은 거죠. 아, 미쳤나 봐. 두 번째 의견 소개해 주시죠. 네, 엔젤러 8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창석님의 자질은 앵글러 아니에요? 응? 엔젤러예요? 엔젤러요? 앵글러요? 뭐 엔젤러든 앵글러든 해. 오창석의 자질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보여지는 자질은 숨겨진 자질의 0.1%도 못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오창석의 자신의 자질을 키우고 그 자질을 통해 팟캐스트의 왕자로 거듭나리라 믿는다. 지금의 이 작가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자질을 발견하고 그 자질을 닦고 키우고 발전시켜 오늘의 이 작가를 만들었듯이 그러므로 오창석도 자신의 자질을 잘 닦고 키워 팟캐스트의 왕자로 거듭나길 바란다. 내가 말한 자질은 탤런트를 말하는 것이다. 오해가 없기를. 밑에 댓글에 오창석의 자질은 번데기라던데 밑에 댓글에 왕자의 자질을 지닌 분이군요. 오창석은 키키키라고. 정말 이게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는 댓글이네요. 이분 이렇게 써준 거 보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게 박찬호 선수가 한창 활약할 때 신문 기사 1면이 박찬호 최고의 자질을 지녀 뭐 이런 거 나왔었거든요. 1면에. 그래서 그걸로 막 희화됐었거든요. 그걸 알고 있는 분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야구 선수로서는 최고의 자질이죠. 그렇죠. 어떤 자질이든 최고라고 하니까 좋겠네요. 최고는 다 좋아요. 그럼요. 뭐 번데기 아닙니다. 네. 그럼 뭐예요? 번데기 아니면 뭐가겠어요? 뭐야? 그런 게 있죠. 알겠어요. 자, 하나 더 볼까요? 네. 이건 메일로 온 의견이라고 하네요. 네. 김용준님. 이름 까도 되나? 그럼요. 네. 안녕하세요. 이 작가님을 최고 룸빵에 모시고 가는 게 올해 목표인 무역업을 하는 42세 김민수입니다. 야. 아니, 이름이 김용준님인데 여기서는 42세 김민수입니다. 이게 뭐지? 도용. 뭐야? 남의 메일 가지고 썼나? 야, 도용한 것 같은데. 희한하네요. 김용준님인지 김민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를 최고 룸빵에 모시고 가는 게 올해 목표랍니다. 그 목표에 이루시길 바라고요. 제 와이프는 중국 여성입니다. 10년 전 중국에서 무역업을 시작할 때 통역으로 만났다가 결국엔 마음도 통하고 몸도 통하게 돼요. 적극적인 부인이시네요.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와이프는 33살입니다. 아우. 이거 약간 자랑하신 거 9살 차이네요. 네. 저희 와이프는 한국 정치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 관련 뉴스조차 보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뉴스에서 희한하게 대통령만 나오면 새누리당만 나오면 욕을 합니다. 중국욕, 한국욕 두루루 섞어가면서 막갈리게 말입니다. 혹시 중국욕 알아요, 박누리? 아니요. 몰라요. 욕은 안 배웠어요? 네. 저는 고급진 말만 배웁니다. 근데 원래 외국어 배울 때 욕부터 배우잖아요. 아, 진짜요? 그게 제일 빨리 배우는 방법.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 물어봤습니다. 왜 욕을 하는지. 그랬더니 와이프 하는 말이 오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올 때마다 기다리는 게 지루해서 오빠 휴대폰에서 우연히 듣게 된 청정구역 EJ를 내 휴대폰에 다운받아서 들었더니 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더라고.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외국인 와이프도 지금은 정권 교체가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가 되었답니다. 이 작가님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연락 한번 주십시오. 룸빵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있는 곳은 광주 광역시입니다. 그래도 연락만 주시면 4시간 안에 달려가겠습니다. 연락하시는 게 부담되시면 어떤 요일에 한가하신지 몇 시부터 시간이 되시는지 알려주시면 세팅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네. 근데 최고급 룸빵이라고 했는데 이 작가 형님 생각에 최고급 룸빵 가시려면 이분 하고 계신 무역회사 팔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분이 생각하시는 룸빵 정도는 이미 다니고 있다. 이분 저 뒷사는 거예요? 중국 와이프분께 맛까지 욕 드시려고 지금 작품을 하셨는지. 이분처럼 이렇게 진짜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때 제일 뿌듯하거든요. 방송할 힘이 나고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게 노력한다. 특히 우리 방송 듣고 이런 분들 사실 안가에 찾아온 분도 많고 저한테 메일 보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안 찾고 메일 안 주는 사람들이 어시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상당히 난 기여를 하고 있다.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많이 되면 내 기여도가 한 2, 3% 되지 않을까.
아, 전체. 그럼요.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보의 차은택이 되고 자는 거죠. 조금 있다가 정보 교체되면 이제 선글라스 끼고 돌아다니죠. 네, 그럼요. 그래요. 내가 지금 중국 욕을 좀 찾아봤는데 굉장히 쉽네요. 그래요? 어떻게 해요? 말해보세요. 笨蛋, 坏蛋, 250. 어때요? 사성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니까. 맞다. 아, 모르시는구나. 뭔 뜻이에요? 바보, 나쁜 놈. 그러니까 외국은 여기 참 단순해. 바보 이게 뭐야? 미국도 그렇잖아. 일본도 그래. 그래요? 일본 욕은 뭐야? 빠가야로. 이 바보란 뜻이잖아. 빠가야로. 뭐 칙쇼, 뭐 제기랄 뭐 이런 것밖에 없어. 오, 중국 사람들 왠지 욕 잘할 것 같은데. 오, 얼마 없네. 실망이네. 실망해요? 실망이네요. 그렇네. 그 사이트 찾아봤어요? 너무 단순하네요, 진짜로. 진짜. 네. 笨蛋, 笨蛋, 坏蛋. 화이트는 약간 뭔가 힘내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느끼는 건 뭐지? 화이트는 약간 중국 가면 한 번씩 해요. 坏蛋. 한 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책 선물 당첨되신 미친 거 맞거든님이 메일을 또 보내주셨어요. 책은 다 구입해서 읽어가지고 필요가 없다고. 다른 부탁을 좀 하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작가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요즘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살고 있는 박모모 양입니다. 그 아이는 정청래 위원님이 컷오프 당했을 때 민주당 당사 앞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아이입니다. 얼굴이 박누리 아나운서보다 예뻐서 정말? 벙커원 얼짱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고 싶습니다. 주저리 말이 많았습니다. 창석이 동영이 형이 고백을 천천히 하라는 조언을 바탕으로 고백해서 안가 찾아가겠습니다. 만약 우리 둘이 결혼하게 되면 책은 안 받을 테니 사회만 봐주세요. 라고. 지금 창석이 검색하고 있어. 아니, 혹시 얼굴 나오나 싶어가지고. 예쁘다고 하니까 바로 검색하네요. 안 나오네요. 아깝네. 네, 스마트폰을 이렇게 알차게 활용하시는. 근데 이분 말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이건 그냥 공개 프로포즈 같은 거 아니야? 그렇죠. 이분이 안 들으시나 우리 방송을? 들을 수도 있겠는데.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박모모 양. 아니 필리버스터까지 하시는 분이면 들을 가능성도 꽤 높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잘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짝사랑하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고백은 항상 제 뭐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저한테. 고백은 내가 누굴 좋아하는데 고백 언제 하면 좋겠냐고. 근데 하지 마라 그래요. 고백이라는 거는 내가 사귀자 그랬을 때 오케이라는 대답이 99% 나올 때쯤에 하는 게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봐도 제가 제한테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 하는 겁니다. 고백해서 여자를 꼬신다는 건 거의 힘든 거예요. 그런 거잖아. 마음이 없는데 나 혼자 좋아하다 갑자기 가갖고 사귀자. 그러네. 하면 되겠어? 안 되지? 어느 정도의 생각이랑 다르게 굉장히 잘한다. 나 선수였다니까. 야, 내가 이 키, 이 얼굴로 어떻게 만나를 만나면 머리 써서 한 거야. 연애도 머리를 써야 돼. 그리고 약간 호감을 표시하면서 다가간 다음에 한참 그래서 다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고백을 천천히 하라는 조언이 그냥 멀찌감치 지켜보다가 천천히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럼 사전 정지 작업을 하란 말이에요. 나의 존재를 인식시킨 다음에 해야지. 방송에서 보면은 가끔씩 고백 대행 프로그램 같은 거 해주잖아요. 누구 사시나 널 좋아했다 이런 거 다 실패하잖아요. 안 된다니까. 되나 그게. 실패하는 이유가 있지 당연히. 갑자기 뜬금없이 용기 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원빈이나 장동건 좀 생기면 할 수 있어 그렇게. 근데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생긴 게 좀 그렇다거나 뭔가 모자란 게 많으면 노력을 해야지 머리를 써가지고. 우리나라 머리 누구 한 명 좋아하면요 걔 꼬시기 위해서 별 작전을 다 씁니다. 일부러 딱 마주쳐놓고는 우연하게 마주친 것처럼 뭐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무조건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게 제가 고백을 천천히 하라는 건 바로 그런 거지. 이분 이렇게 하면은 역효과를 할 수 있는데 일단 방송에 나갔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되면 근데 미친 거 맞거든님이 실명이 누군지 모르니까. 날 좋아하는 사람이 이 여성이 이제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면 상관없는 것 같아요. 누리처럼 또 그 여성분한테도 쫙 서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잘 되면 사회 봐달라 했으니까 창석이가 사회 보는 걸로. 그러니까 무료로. 제가 무료로 사회 봐주세요. 무료로 안 됩니다. 무료는 안 되고. 최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최소 많이 불러. 이번에 받았던 30. 최소 30. 자, 30만 원. 네. 아니 보통 30만 원은 뭐. 그죠. 그래, 30만 원 정도는 뭐. 네. 거마비 정도로. 거마비인데. 15년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였어요. 예를 들면 뭐 광주에서 한다. 왔다 갔다 KTX비 그거 많이 나올 거야. 차비는 따로.
측정하는 걸로. 아, 그건 좋네요. 그렇죠. 자비 따로 30. 그건 또 괜찮네요. 결혼하면은 창석이가 사회 봐주기로 했고. 그러니까 일단 고백을 성공을 하셔야 될 텐데 멀리서 지켜보다가 훅 치지 마시고 훅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사실 근데 그 우리 안가에서 만나서 결혼한 분도 계세요. 아, 그래요? 진짜요? 그 합석했다가. 그런 분도 계시고 EJ 뭐 행사 와서 또 만나서 결혼한 분도 계시고 많이 있으니까. 이거 좋죠 뭐. 아, 그렇죠. 아, EJ가 맺어준 커플, 안가가 맺어준 커플 아니야. 그러네요. 이분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네요.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화이딴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딴. 네, 이번 주 보내드릴 선물 보내드릴 분 선정을 해볼까요? 어떤 분께 보내드릴까요? 어떤 분이 좋을까요? 김용준 가명을 쓰고 계신 김민수. 안 돼. 그분 안 되고 처제 이러지 마. 아, 처제 이러지 마님한테 네. 선물을 주면서 네. 그 주변 사람들한테 좀 퍼뜨리라고. 그러네요. 그런 의미로. 아, 좋네요. 그런 책을 선물하겠습니다. 7명 전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번처럼. 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많은 청취자분들이 팟빵 에피소드 후원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방송 녹음을 하루 당겨서 하게 돼서 지난주보다는 후원자가 수가 조금 적습니다. 우리가 후원 계좌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계좌 괜찮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댓글에서. 어떤 분이 제 계좌만 알면 해주겠다라고. 아니, 계좌 이거를 뭐 어떻게 만들어요? 몰라요,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데. 제가 청정구역이라고 계좌 이름을 만들어서 제 명의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하고 싶은데도 못한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신 PD보고 한번 알아보라 그랬거든.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봤습니까? 신 PD님 통장 내미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몰라. 안 됩니다. 아니 뭐 회사 이름으로 해가지고. 회사 이름으로 하면. 회사 이름으로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총 49분이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우평당원 버벅대지 말고 자연스럽게 닉네임 소환을 해주시죠. 해드리겠습니다. 지효 예뻐요. 양봉의 그녀. 다빈치 킴 차비. 빠끈의 개빡치네. 난 사쿠라다. 날자 변경선. 팔도 비린면. 이번 생은 망했어. 힘센 머슴. 파랭 123. 똥강아지 27. 브루스타. 프라시더스. 뿌뿌. 지효 예쁘지효. 꽃보다 뿌뿌 이거 아니야? 네? 그렇죠. 제율인데? 제율이잖아. 유성가면. 북십자성. 백곰. 하얀 눈길 웅이 1219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이땡이랑 혼자 하는 운동 자기 위한 창석이 형님 남자는 어때요? 박누리와 사람 둘 하늘마을 주민 4대강 세월호 무달맘 어이 조시 커셔 하이 조시 내가 봤어 창석이 커 나도 봤어 창석이 커 조시 커서 창석이 커 조시 컸어 창석이 커 흥나오도 위에 있는 거 좋아하는 누리 잘 돌림을 좋아하는 누리 힘에 또 쓰레기 닿지 눈 떠보니 누리당 아담 앤 이브 왁싱한 창석이 왁싱한 누리씨 곧 왁싱할 이작가 0260851818 IOI 컴백까지입니다. 후원 아이디를 활용한 새로운 광고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능형 네, 후원입니다. 아담 앤 이브 왁싱. 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왁싱할 이 작가님부터 보내드려야겠네요. 아니 최근에 어디 기사였지? 어디 기자가 왁싱을 체험하러 간 르포르타주 기사를 올렸어요.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왁싱하러 누웠는데 남자 왁싱사가 들어와서 왁싱을 해줬다. 그래서 남자 왁싱사가 이게 뭘 뿌리고 털을 이제 골라줬대요. 골라줬는데 신체 변화가 생기니까 그 남자 그 하시는 분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신체 변화는 늘상 있는 일이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서 너무 굴욕적이었다고. 자존심 상하는 거지. 남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변화가 생기니까. 참 많이 외로우신 분이셨나 보네요. 아담앤 이브 우리 광고 해준 때 아니야? 맞지? 네, 그렇죠. 맞아요. 우리 광고비가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뭐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네. 굉장히 적은 돈으로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광고.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네네. 지금까지 청정구역 16번째 방송에 대한 청취자들 의견 살펴봤고요. 댓글 당첨되신 처제 이러지만님은 방송 들으시고 저희 방송 공식 메일로 받고 싶은 책과 주소, 전화번호, 배송 정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메일은 정치알바@gmail.com입니다. 자, 저희 오프닝 토크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인 주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5개예요. 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SKT 공식 인증 대리점 범교점에서 지난 광고에서 포켓파이 이벤트 광고 진행했던 곳인데 포켓파이 이벤트와 함께 핸드폰 판매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이제 뭐 필수잖아요, 다들. 네. 뭐 이번 핸드폰 교체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있어요? 아이폰 7? 아니요. 그럼요. LG로 LG로 V20
네.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많아서 참 뭘 골라야 할지 고민도 되지만 정말 기계적인 응답이 지금 듣고 왔죠. 믿을만한 대리점을 찾는 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대리점 잘못 고르면 독박 써요 이거. 우리 와이프 여기서 했어요. 진짜요? 범교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부천시 고강동이라 나오는데? 한 5개 있어요. 대리점이. 22분 하시는 게 한 5개 있는데. 그렇구나. 저는, 어디서 했더라? 수색에서 했나? 수색 가깝네요? 네. 아니, 수색인가? 아니면 저기서 한 것 같아. 마포 근처에서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우리 집 근처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가까운 매장 가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사장님이 네. 그 대리점에 전화를 해놓거든요. 지금 가시는 분 잘해줘라. 이렇게. 우리 청정구역 청취자들이 연락을 주시면 딱 맞는 요금제, 가입 방법, 인터넷까지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포켓파이 이벤트하고 아이폰 7 예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 아이폰 7 이거 취소하고 여기서 할까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10월 중에 이제 아이폰 7 출시되는데 그래도 제가 그때 1등으로 예약을 해가지고 그 대리점에서. 그래요? 네. 취소해. 좀 아깝잖아. 참 그런 거는 정말 빠르게 움직이시네요, 진짜. 무선 이어폰 오랜만에 한번 나 봅니까? 이거 꼴찌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가서 바꾸면. 아니, 사장님이 해주겠지. 그런가? 우리가 하는데. 이분 안 가도 몇 번 오셨어. 진짜요? 나 그러면은 생각 있는데. SK텔레콤에서 나온 휴대가 쉬운 와이파이 공유기 포켓파이도 상담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전국망 LTE로 어디서나 막힘이 없다고 하니까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홈페이지 www.goodSKT.co.kr 전화번호 까줘요. 네, 그리고 연락처는 010-7114-3333. 번호 좋다. 번호 010-7114-3333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주제 토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순 회고록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외교부 장관을 지낸 분이죠. 이 내용을 문제 삼아서 여권이 문재인 전 대표 때리기에 나섰는데 회고록에 어떤 내용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송민순 전 장관이 2차 남북 정상회담 한 달 뒤였죠. 2007년 11월 UN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 때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의견을 묻고 결국 기권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회고록에서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송 장관이 찬성과 기권의 입장을 병렬해서 대통령의 결심을 받자라고 외교안보라인 회의에서 제의를 했는데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왜 대통령에게 그런 부담을 주느냐 다수의 의견대로 기권으로 합의해서 건의하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김만복 국정원장이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보자라고 제안을 했고 이에 문재인 비서실장이 남북 경로로 확인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정부는 2007년 인권 결의안 표결 때 기권을 했다고 합니다. 요 문제죠. 이래가지고 그 변희재가 이상한 카톡을 그 카톡이란다. 여기 카톡을 주셨어요? 그런 사이였습니까? 연락한 사이야? 위험한데 역시. 카톡이 아니고 그 페이스북에 이상한 글 올리셨구나. 근데 이거는 지금 새누리당이 왜 이거 갖고 TF팀을 만들니 난리를 치겠어요. 그니까요. 최순실 거 덮으려고 그러는 거야. 종북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늘 써먹는 종북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 빨리 터진 거예요. 원래 내년 한 10월쯤에 이걸 지금 터지면 약간 좀 이른감이 있는데. 근데 그만큼 급한 거야 지금. 최순실을 막아야 되거든. 얘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빨리 터뜨린 건데 난 굉장히 다행이라고 봐요. 일찍 터졌다. 그리고 이거 지금 사실은 김만복, 이재정 당시 핵심 관계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랬거든. 그런 일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또 진실 게임 논란으로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득될 게 없어요. 지난해 LL 논란 결국은 새누리당이 다 거짓말이었는데 손해는 우리가 봤잖아. 네. 그 진실 게임 할 필요 없어. 그냥 문 깨고 넘어가면서 이거 우리도 만들면 돼. 박근혜 방북 TF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김정일 만나서 뭐 했어? 2007년에 했을 때 박근혜 방북 TF팀 만들어. 맞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2005년인가 그때. 2002년도 갔지. 네, 2002년. 맞아. 그때 만들면 돼. 그럼 더민주 쪽에서는 대응 방안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하면 되지 뭘. 아니 본인이 실제로 그 자서전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되게 좋은 사람이었다고 썼어요. 자서전 잘 써주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했잖아. 네. 정말 누가 내통하고 있는 게 하면 돼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이 이거 내통했다고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 네. 사실상 내통. 그 사실상이라는 말을 왜 쓸 것 같아? 그냥 내통했다 그러면 법적 시비 걸릴 것 같으니까 사실상 붙인 거거든. 그러니까 지들도 이게 허무 맹랑한 억지라는 거 알아요. 아니면 급하니까 어쩔 수 없지. 급하니까 아무나 막 갖다 쓰는 거거든. 뭐 돌리긴 돌려야 됐고 마땅히 돌릴 게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도 그냥 이렇게 박근혜 방북 TF팀 만들어서 같이 공격하면 되지. 그리고 진짜 내통한 거는 새누리당 니들이 했지 않느냐. 그렇죠. 북한에 대고
총 한 방 쏴줘 그런 사람이 니들 아니야 선거 전에 인간 쓰레기들. 아니 적국에 대고 총 한 방 쏴줘. 그 총풍 사건? 그렇죠. 총풍. 역시 박노리 나랑 방송하더니 결정적 순간. 시사 문제 이렇게 많이 들었어. 상식이 막 뭐. 말하면서 아니면 어쩌나 조마조마했죠 제가. 네, 총풍 사건. 총풍이 뭐예요? 총풍 사건. 이게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 측에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국민의 불안 심리, 지금과 같은 경우죠. 북한에다가 총 한 방 쏴달라고 실제로 요청을 했습니다. 실제로 했다니까. 실제로 얘는 사실상 이런 거 붙일 필요가 없네. 그럼 사실이니까. 그냥 사실. 네. 사건의 주모자는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오정은, 그리고 진로그룹의 고문이었던 한성기, 그리고 대북사업가이며 안기부 에이전트인 장석중 3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대선이 있기 일주일 전쯤이었죠. 97년 12월 10일 베이징 캠핀스키 호텔에서 북한 아태위 참사 박충, 그리고 강덕순, 리철훈, 김영수 등을 만나서 판문점 일대에서 총을 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현재 선거가 이회창 후보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오정은 국장과 박관용 의원, 여기서 말하는 박관용 의원은 이회창 후보 캠프 부산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대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대안이 4.12 총선 때처럼, 여기서 말하는 4.11은 96년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국정 전환을 위해서, 국면 전환을 위해서 총을 쏴달라고 얘기를 했고, 아니 그래서 총 쏴주면 우리는 대통령 선거에 이긴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해서 북한에다 총 쏴달라고 그랬는데 왜 이게 북한에서 총을 안 쐈냐면 여기서 또 흑금성이 등장합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이중 스파이 흑금성이 그 북한의 고위 간부가 흑금성한테 물어봐요. 이 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이냐 하니까 흑금성이 믿을 만한 사람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안기부 에이전트인 장석중, 신뢰할 수 없다. 장석중을 신뢰할 수 없다. 네. 이래가지고 이게 무산된 거야. 네. 나중에 흑금성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정은 얘기했지만 이 오정은이 박관용의 조카예요. 네, 맞습니다. 박관용의 조카고 박관용의 천고로 그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이야. 김영삼 정부 때 쫙쫙쫙 맞아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럼 오정은이가 박관용이랑 당연히 상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러고 하겠다. 그다음에 한성기는 진로 고문이라 했잖아요. 네. 그 진로 회장한테 얘기한 거야. 우리 이해창 캠프에서 도와달라 했을 때 도와줘야 된다고. 이거는 진로 회장이 법정에서 증언한 겁니다. 그리고 장석중은 안기부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애였고 에이전트였고. 그러니까 이게 다 안기부하고 다 합심해갖고 이뤄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한 내통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런 사건을 꺼지면 니네는 진짜 내통을 했지 않느냐고 몰아붙이면 돼요. 여기 가서 지금 와갖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이게 되게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던 게, 시기는 12월 14일이나 15일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DJ의 친북 활동 자료도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요구를 들어준다면이라고 보상까지 제시를 했는데, 준다면 네. 뭘? 김순건 박사를 12월 20일까지 북에 보내주고, 옥수수 박사. 네. 신정부 출범 전까지 비료 영농 자재 등을 지원해주겠다. 라고 제안했어요. 누가 대북 지원을 이렇게 비밀리에 해줬습니까? 그니까요. 이런 것들이 말이야. 누가 어디서 내 통일 얘기하고 자빠졌어? 지금 새누리당에서 문재인 이 더민주 쪽 막 비난하면서 국기문란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어거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더 했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송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네. 송 장관이 반기문 라인이잖아. 근데 외교부 출신들이 왜 그런가 싶네요. 그러니까 반기문 라인인 거 뻔하지 안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진실 게임 할 필요 없다고 그랬지만 일단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했다 그러잖아. 네네. 야, 근데 북한이 물어보면 하라 그랬어, 하지 말라 그랬어. 인권 결의안 할게요라고 말하면 야 오케이 이렇게 할까? 우리 당국 생각할게 이렇게 할 것 같아? 아니 그걸 왜 물어봐?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냐면 물어보는 게 아니고 통보지, 통보. 그렇죠. 우리 이렇게 할게요. 왜냐면 당신은 남북관계가 아주 좋을 때입니다. 네. 남북관계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좋을 때는 좋게 만들어가는 거고 나쁠 때는 나쁘게 만들어가는 거야. 근데 당시 이 회의할 때는 14 남북 정상회담하고 얼마 안 됐거든. 한 달 뒤에 있었잖아. 그럼요. 남북관계가 좋을 때니까 이렇게 하면은 결의안 한다 그러면 기권하는 게 맞는 거지. 근데 노무현 정부 때 맨날 기권했냐? 아니야. 찬성한 때도 있었어. 그때 남북관계가 안 좋았을 때. 그렇게 소위 말해 유도리 있게 하는 거죠. 그게 외교잖아. 그리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청와대는 찬성파 반대파
이렇게 갈려가지고 회의를 계속했다고. 그렇죠. 얼마나 민주적인 정부야. 지금 정부는 비선 실세가 지 맘대로 하는 거죠. 지 맘대로 막 하면서 어따 대고 비교를 하고 자빠졌어. 저는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네. 저는 굉장히 프레임 전환을 잘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뭐 이게 말씀드렸듯이 뭐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목 자체를 노무현 정부에게 배워라 하고 청와대는 당시에 내부에서 시스템을 정착을 해서 내부에서 찬반 치열한 토론을 거친 후에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고 난 후 반대한 사람한테 대통령이 한 명 한 명씩 이유를 설명해 줬대요. 그게 민주적인 과정인 거죠. 민주적인 절차와 시스템을 이용한 거고 대통령이 반대한 사람까지 포용하려는 자세까지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정권은 그런 거 자체 없이 가고 있다라고 프레임 국면 전환 저는 정말 잘하고 계셨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NLL을 겪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네. 이번에 또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프레임이 넘어가면 안 되고 제가 아까 제안했던 그거 박근혜 방북 TF팀 만들어버려. 그니까요. 도대체 뭘 가지고 왔나? 만들어버려가지고 그때 뭔 대화 오갔고 이런 거 막 해. 적국 김정일을 칭찬하고 이런 것도 막 언론에다 막 갖다 뿌리고 그럼 새누리가 뭐라 그러겠어. 물타기 하는 건 물타기. 맞습니다. 물타기 좋다. 이게 사실은 이제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기권하거나 이거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게 남녀 관계에서도 이혼을 할 때 서로 말이 안 맞으면은 그 법원 가서 조정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둘이 말이 맞으면 법원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고 서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서로 얘기를 하고 기권하면 좋지 굳이 뭐 이렇게 유행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안 좋을 때만 가서 찬성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더민주는 쫄 게 없는 게요. 지금 사실은 색깔론이 예전처럼 그렇게 먹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안 먹히죠. 사람들이 똑똑해졌어. 그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문재인을 이번엔 그래도 문재인을 찍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터졌다고 역시 빨갱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없어. 새누리당 그럴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보고 빨갱이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1번 찍은 사람이야. 어차피. 뭘 해도 문재인은 안 찍는 그럼 사람이에요. 조종동에서 이거 가지고 떠든다고 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니까. 원래 걔들은 그런 애들이야. 네, 뭘 맞아요. 신경을 써. 아니 근데 이 문재인 대표에 대한 공격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와중에 당내에서도 좀 문재인 대표를 겨냥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늘 하던 사람들이 하는 거죠. 뭐. 꼭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지금은 사실은 참 안타까운 게 노무현 대통령 이 얘기를 하면서 그 항상 시스템 내부에서는 치열하게 토론하되 바깥으로 표출을 할 때는 한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전 정당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정당 내부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치되 바깥으로는 한 목소리를 내는 부분을 보여줘야지 국민들이 그 정당 자체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또 하면 또 이 정당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분명히 이 정당이 안 좋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나는 마치 고결한 듯이 그거야. 네. 내 존재감 가시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는 갑자기 고결한 듯이 쿨남 냄새를 풍기면서 이런 거 다 찬성할 때 난 받아야겠어.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렇죠.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누구야 당내에서? 네. 누구냐고. 누굽니까? 누군지 좀 말해주시죠. 말이지. 오평당원 당에 있으니까 부산할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누구? 참을 수 없습니다. 진짜. 이름을 그런 실명 사람들. 밝히세요. 실명을. 글쎄요. 뭘 글쎄요. 못 밝힙니까? 지금 네. 뭔가 아니. 그러니까요. 나는 이제 실명을 비겁한데? 밝히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실명을 밝히고 얘기하는 사람들 잘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만 들어가지고. 아니 문재인의 그 성장로 이거 비판하는 사람 당내에서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요. 막 재벌기업 만남 이런 거 막 얘기하고. 성장론 비판. 네. 있어요. 성장론 비판은 김종인 전 대표와 재벌기업 비판한 거는 이제 박영선 전 원내대표. 네. 그래요. 그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사람들이잖아. 생각하세요? 이건 잘못된 거죠. 철저히. 왜 이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내부의 총질을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자신의 존재감을 가지기 위해서 정권 교체는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이외에 또 있겠죠. 일단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죠. 아 그래요. 네. 대표적 사람이 두 사람이다. 딱 알겠습니다. 뭐 더민주 당원이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러니까요. 뭐 우리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을 수밖에 없네요. 또 전직 또 당직자였잖아. 그쵸. 그런 얘기 하니까 뭐 누구보다 잘하시는 잘 분이. 알죠. 네. 사실 이거 정말 진짜 이렇게 하면 저 안 된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따져서. 정당 정치를 하려면 정당은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쵸. 뭉칠 때는 뭉쳐야 돼요. 그러니까 꼭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뭐 후보 바꿔야 된다 후보 흔들었던 사람 있었잖아요. 예. 나 이번에 또 그런 사람 나온다고 하고 지금 벌써 이 두 분이 벌써 앞장서고 있다고 봐요. 그렇게 탈당해서 나간 사람인데 아직도 나오니까. 아직도 있어요. 에휴. 이따 나중에 좀 내년 대사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또 나오겠죠. 합니다 또. 어쨌든 이 두 분 제가 눈여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우평당원의 조언으로 제가. 네. 이게
정치학 용어로 당론 정치라고 해서 당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당이 이렇게 하면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정말 잘못됐지만 당이 어떤 결정한 상황이거나 당이 위기를 맞았을 때 혼자 쿨레를 풍기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들 역시 정당 정치에 저는 위배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 사실은 당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국민들이 이제 이런 거에 잘 속아 넘어가진 않지만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참 안으로 밖으로 이렇게 난리가 나서 문재인 의원이 참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색깔론이 참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는 게 안타깝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제 여기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새누리당이 이번에 좀 알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요. 그리고 뭐 문 대표는 지금 뭐 당연히 1등 후보기 때문에 당 내든 당 바깥에도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렇게 괴로울 필요 없어요. 뭐 내가 후보에 팟캐스트 1등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저기 공격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야. 악플을 많이 받는다는 거. 그럼. 그렇죠. 급이 되니까 진보의 차선택이라 날려도 욕을 먹는 거지. 그렇죠. 아무나 날린다고 해서 기사가 나오진 않아요. 그럼요. 이 새누리당이 참 얄미운 게 이 책이 10월 7일에 나왔습니다. 지금 며칠 됐다고 이 500페이지 넘는 책을 다 분석을 하고 그 500페이지에서 한 7, 8페이지 정도가 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자도 본인이 되게 당혹스럽다. 이 내용을 쓰려고 책을 준비한 게 아닌데 억울해하는 인터뷰 기사가 나오긴 했어요. 밤낮으로 거기만 그럼 매달려 있었던 그러니까 모든 책 자체를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 또는 뭐 약간의 확장선으로 정부 차원에서 검열이나 이런 확인 작업을 통해서 프레임 전환을 하기 위한 끊임없는 정치 공세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증명인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책을 쓸 때부터 교감하고 썼을 수도 있어. 요런 게 나온다. 그럼. 그럴 수도 있겠죠. 한 부분 넣어라.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말씀하셨듯이 반기문 라인이니까 그럼.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럼 나는 뭐 이렇게 논란 일으켜서 책도 좀 더 팔고. 뭐. 그러네요. 좀 주목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럴 수 기회가 있죠. 될 수 있을 이런 것 사람들은 같아요. 보통 책 안 팔리고 욕만 먹고. 물론 이제 자기가 받아 먹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반기문 라인이라면. 욕만 맛깔나게 드시는. 네,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로 이제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습니다. 33명의 현역 의원이 기소가 됐는데 오평당원이 기소 상황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저도 홀가분합니다. 저도 끝났지 않습니까? 네. 현역 의원이 총 33명이 기소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16명이고요. 추미애 당대표를 포함해서 16명이고 네. 새누리당이 11명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4명, 무소속 2명입니다. 서영교, 윤정호 의원입니다. 이게 말이죠. 원래는 이 어제 수요일 날인가요? 지난 수요일 날 네, 10월 13일. 데드라인이었죠. 네네. 그런데 월요일 날 아마 11명이었을 거야. 근데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막바지에 그것도 쭉 야당 집어넣은 사람만 확 집어넣은 거야. 막바지에. 근데 야당이 지금 엄청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은 말 꼬투리 하나 잡아가고 다 기소했고 여당 의원들 특히 친박은 다 빠졌어. 그러니까 새누리당 친박 의원들이 기소해서 다 빠졌다고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공천 개입설 있었던 그 사람들 다 무죄 다 받았잖아요. 빠졌어요. 윤상현 이런 사람들 다 이게 빠졌어요. 좀 야당에 대한 탄압 아닌가요? 탄압이죠. 오죽했으면 선관위에서 그 빠진 그 친박 의원들 바로 그냥 재판해달라고 다시 올렸어요. 이 정도까지 나오니까 그렇게 편파적으로 수사할까요? 정말 대한민국 검찰 이러면 안 돼. 안타깝네요. 전국구에서 다 싹 쓸어야 돼. 다 갈아치워야 됩니다. 다 내보내야 돼. 자 변호사 짓 하라 그래. 문 대표가 싱크탱크를 발족하면서 그 대청소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멘트는 굉장히 그분의 인품상 센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뱉었다는 말 자체가 강력한 의지를 내뱉었고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21세기 반민특위 같은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우병우의 마지막 임무였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뭐 끝에서 두 번째 인물일 수도 있고요. 이거 말고도 또 네. 임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아직 봐요. 1년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퇴를 안 하고 버티고 있다는. 어쨌든 검찰에서 우병우 라인이 지금 막강하게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우병우 입김이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를 보호해주는 친박들은 싹 빼고 네. 야당 의원들 막 집어넣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민주당의 그 박재호 의원도 있네요. 우리 부산 남구에. 근데 이런 식으로 선배님 힘내십시오. 참 박재호 의원 이동영 겐데 재호 형님 힘내십시오. 이동영이가 참 곤란한 상황을 많이 겪네요. 그러니까 말이죠.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병우 수석 이렇게 하다가 정권 바뀌면 제일 먼저 학교로 끌려갈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권은 유한하지 않아요. 좋은 멋있는 멘트입니다. 말. 좋은 멘트입니다. 정권은 유한하지 않다. 네, 건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게 10년째입니다. 되겠지 않습니까? 누리가 언제까지 이쁠 것 같냐고. 아니, 누리도 얼마 안 남았어 이제. 그건 이제 그 인류사적으로 통계가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인류사적으로 생체의 나이가 있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어요. 아, 제가 댓글에서 굉장히 보고 하나 속상했던 게 박누리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대타 마련이 시급하다. 아, 실제로 있었어요? 네, 실제로 그런 얘기를 누가 올리셨더라고요. 아, 누리 댓글 잘 안 보는데. 그러니까 그게 제 눈에 쏙 들어와가지고 바로 껐습니다. 아, 역시 댓글은 보는 게 아니라 키자마자 그게 딱 나왔어요. 댓글. 네, 빨리 알아봐야겠네. 너무합니다, 정말. 공개 오디션 같은 건 보지 뭐. 최고인데? 공개 오디션. 그럼요. 그럼 그 필리버스터 하신 분도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대구 수성구에 계신 분. 그럼요. 네, 저는 아직 건재하기 때문에 꿈 깨시고요. 네. 네, 이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면서 새누리당 내 비박계 의원들 움직임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보수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좀 이런 비박의 힘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오래전부터 예언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비박들 움직일 것이다. 지금은 이 선거법 때문에 눈치 안 보고 말도 못 하거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끝나면 이제 어떻게 올려낼 방법이 없잖아. 개인 비리 아니면. 그럼요. 그래서 비박들이 움직일 것이라 했는데 딱 맞게 지금 공소시효가 만료되자마자 비박의 정병국, 이해운, 뭐 나경원, 김무성 이런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고 또 우병우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근데 비박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정권 유지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당연한 수준이고 이렇게 되면 또 친박은 친박 나름대로 더 똘똘 뭉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렇죠. 새누리당 갈등이 더 폭발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새누리당이 분열까지 갈 수도 있지 뭐 않을까.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갈라질 것이다. 왜냐면 실제로 새누리 당내 지분이 친박보다 비박이 월등히 많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규모상으로는 비박이 훨씬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지지율이야 압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긴 하지만 뭐 그런 식으로 예상되는데 뭐 그렇게 되면 뭐 민주당한테는 좋은 거니까. 근데 얘들은 싸우더라도 결정적 순간에 또 뭉치거든. 아, 그게 좀 짜증나요. 얘네들은 이념 집단이 아니잖아요. 이익 이익 집단. 집단이잖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뭉쳐야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걸 알아. 아주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거는 좀 또 이 야당 쪽에서 좀 배워야 배워야 되지. 우리는 뭐 진짜 이렇게 하면 내일 저 해도 갈라지거든. 야당은 약간 철저한 이념 집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달라? 꺼져.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얘네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싸우다가도 마지막에는 봉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입니다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싸우는 걸 싫어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당내에서 싸우면 아주 싫어요. 그래서 지지율은 더 빠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정권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고 정권 교체가 된다면 정말 가장 먼저 이 검찰 개혁부터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사실은 이 직선제가 이번에는 네. 조금 건드릴 때가 너무 많아요. 검찰, 언론. 그래서 더 이쪽을 좀 잘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장서희가 총장 직선제 얘기했지만 저는 5년 집권이지 않습니까? 네. 4년 6개월을 그냥 지금 것 같이 그대로 가고 6개월 임기 남았을 때 그때 바꾸는 거야. 아, 청소할 땐 청소하고.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절대적 동의를 합니다. 아니면 그냥 10년 전 집권한다고 생각했을 10년 때 하고. 한 9년 8개월 정도 하다가 나머지 이제는 할 때가 됐다. 그렇죠. 이명박근혜도 뭐 10년 동안 잘못을 저질러 왔으니까.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광고 듣고 와서 1부의 마지막 순서 오창석의 동병상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와우 CCTV. CCTV 필요하신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댓글란에 많이 있던데 CCTV 업체가 어디였어요? 이런 것들. 와우 CCTV입니다. 네. 그런 거 보면 좀 답글 좀 달아드리고 해. 저요? 하는 것도 없는데 그런 거나 하지. 제가 답글 2개 달았는데 하나 기억이 안 나고 하나는 지난주에 그 승무원 댓글에 그 사람 누굽니까? 라고 댓글 달았습니다. 여자가 있어야 움직이는군요. 그건 뭐 정설이죠. 붓기 품은 고양이님 연락 주세요. 인스타 마팔합시다. 이익 집단 같은 놈. 그렇지. 내가 오창석이 배신자 상이라고 말 하잖아. 그러니까요. 뒤통수 칠.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네. 뒤통수 안 맞으려면 우리가 먼저 뒤통수 쳐서. 그렇죠. 그 수밖에 없어. 네. 오창석의 동병상련 코너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오동상 어떤 사연 도착했나요? 팟빵 게시판에 글 남겨주셨습니다. 아이디 봄날으로 가자님께서 네.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몇 년 전 친구의 소개로 이재를 들으며 임용고시죠. 임고를 공부하다 합격해서 4년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우선 이렇게 재밌는 방송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근하며 매일 키득키득거립니다. 더불어 음란마귀로 추정이 되죠. 박아나의 센스에 저요? 네, 박수를 보냅니다. 저도 만만치 않은 센스를 지니고 있어서 동질감을 느낍니다. 이분 여성이에요. 네. 반갑네요. 저는 중학생 친구들과 함께 하다 보니 혼돈의 카오스일 때가 많습니다. 우선 예전에 이 작가님께서 EJ에서 이 박사님께 이렇게 공부만 하니까 키키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사는 거라는 말을 하시며 나처럼 놀아봐야 한다. 지금 고위공직자들이 학교 다닐 때 책상에서 공부만 하니까 이제 와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잖아요. 남자 중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셔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요? 여학생들의 복장 지도에서도 딜레마를 느낍니다. 치마를 줄이고 과도하게 화장을 하고 그런데 저도 학교 다닐 때 치마도 줄이고 화장도 했지만 나름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또 이것도 규칙이잖아요. 이런 작은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건 도덕적 해이인 것 같고요.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렵네. 그렇죠. 본인도 줄였는데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러게요. 네. 술 언제 드셨습니까? 저 중학교 때 먹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박노래도 술 언제 드셨습니까? 저는 대학교 때 먹었어요. 진짜로 저는 그리고 술 자체를 별로 안 좋아. 중학교 뭐 이런 느낌으로 중학교 때부터 마셨는데 대학교로 착각한 거 아니에요? 아니 술 자체를 왜 먹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뭐 맛이 없어. 술 안 먹으니까. 그래서 좀 짜증나죠. 그렇죠. 아니 술 안 마셔서 짜증나는 게 아니라 술 먹고 뭔가 놓지 않는 상태에서 짜증나는 거죠. 나는 술을 안 먹는 여자 제일 싫어요 세상에서. 제로의 영역에 갈 수 없으니까. 항상 정신줄을 붙잡고 있는 여자 별로라는 말씀인가요? 그럼요. 어쨌든 뭐 사실 이런 과도하게 좀 아이들을 단속하는 건 별로 안 좋지 않나요? 반대입니다. 그렇죠. 몰라 저는 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학교 다닐 때 정말 많이 놀았어요. 공부 잘 안 하고 많이 놀았는데 난 그게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보거든 지금. 그러니까 물론 그냥 막 논 건 아니고 막 놀면서 뭐 이제 그 교과서도 안 보고 뭐 책만 보고 이랬는데 그리고 부모님이 타치하지 않았거든. 근데 그게 지금만 돌이켜보면 내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고 그런 다양한 삶을 살고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고퀄의 방송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저처럼 막 놀아라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너무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 그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분 지금 본인도 학교 다닐 때 치마 줄이고 막 했다 그랬잖아. 화장도 했다 그랬잖아. 네네. 그래 나쁘게 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그렇죠. 선생님 됐으면 완전 그러니까 성공하셨죠. 그때 그 여학생들 나이 때는 그렇게 하고 싶어. 그냥 뭐 나쁜 길로 가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한창 그 꾸미는데 집중한 나이잖아요. 그럼요. 아니 우리 선배 세대 때는 똑같은 교복 입고 똑같이 스포츠 머리를 깎게 하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빠박이. 그런데도 그 와중에 거기서라도 조금 뽐내고 싶어가지고 신발을 좋은 걸 산다든가 바지를 줄인다든가. 그렇죠. 아주 작은 거에 집착하는. 나팔바지 아니면 통바지. 그렇지. 뭐 했단 말이야. 다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는 두 발 자유하라고 그랬지만은 머리를 강제로 깎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길어보려고 별짓 다 했어요. 자유를 선생님한테 준 거죠. 내가 두 발을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자유화를 준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학생들한테 뭐 하지마 하는 것은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하고 싶죠. 더 하고 싶지. 그리고 그거는 그 창의력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학생들한테는 하지마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니라고 긍정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지. 교칙이라는 게 물론 있습니다만 그거 누가 정했어? 학생들하고 학부모하고 협의해서 정했어요? 아니 저 학교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정한 거잖아. 그리고 시대가 훨씬 지났는데 안 고쳐지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 근데 이런 게 또 일제 잔재 그럼요. 조금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제 그 학생답다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언어의 폭력성이 있다. 왜냐면 학생의 그 모습 자체를 하나로 규정해 버리는 거거든요.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학생답다라는 걸 하나로 만든다는 것 자체는 사실 뭐 회사원답다 이런 말 별로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학생답다라는 표현에서 이제 말미암아서 이런 것들이 계속 가는 거죠. 학생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사실은 이제 바지 줄이는 거나 치마 줄이는 거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만났던 여자친구가 그 치마를 2개를 들고 다녔어요. 그럼 이제 교문 근처에서 골목으로 들어가서 아닌 거 하나. 그 일반 것 입고 들어와서 그 나오면 그냥 바로 줄인 거 입고 다시 나가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규제하려고 해도 보이는 데선 뭐 따르더라도 또 돌아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실 조금 더 학생들의 생각, 그 자유를 보장해주는 쪽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 미니스카트 처음 나왔을 때 규제. 그 박정희가 단속하고 그랬잖아요. 자 들고 다니고. 네. 지금 생각해봅시다. 얼마나 웃긴 일이야 그게. 사실 그 성인권.
근데 지금 몇 시즌 안 됐다고 그게. 그렇죠.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복장은. 근데 다만 술 담배는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럼 그 술 담배는 무조건 교칙에 쓰니까 뭐 벌점 몇 점 혹은 뭐 정학 뭐 이런 불법적인 거니까 그건 또 이렇게 하지 말고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아이들한테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사실 이게 미성년자 아직 장기가 확실히 안 돼 있는데 장기가 신체 성숙이 아직 덜 된 상태라 이를테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아니면 더 좋은 다른 취미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면 무조건 교칙에 있다고 너무 몰아붙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봐요. 근데 하여튼 그 학교에 있으면 상당히 참 어렵겠네요. 이런 문제가 선생님들죠.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쉬웠거든. 두드려 패면 되잖아. 이게 진짜 한창 또 멋부리고 싶은 나이라 이게 참 규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본능인 건데.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때였나요? 그때 왁스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 전에는 젤 시대였거든요. 젤과 젤, 그러니까 반딱반딱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젤과 왁스 시대에 그 넘어가는 과도기 때 학생들이 그냥 왁스를 안 쓰더라도 왁스를 하나씩 들고 노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래서 막 학교에서 뺏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뺏어가고 그러는데 한창 그거를 이제 꾸미는 이유는 결국은 그 교내에서 이런 사랑이에요. 일단 그래요. 예쁜 모습 보이고 싶어하고 그쵸. 이런 것들. 그 예전에 박정희 있고 박정희 있을 때인데 그 박정희 씨인가 전두환 때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주일 씨가 TV에 정지 먹은 적이 있어요. 전두환 때죠. 전두환 때입니까? 네. 왜 정지됐냐면 전국 교장단들이 모여가지고 문교부 장관한테 건의한 거야. 왜? 애들이 다 이주일 따라한다고. 따라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있잖아 오리춤 띈 네. 이거 따라한다고. 참 말도 안 되는 거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얘 또 시병내 흉내 낸다고 그때 막 선생들이 못하게 하고 이랬거든. 왜 애들이 하는 걸 자꾸 못하게? 그러니까. 뭐 사람 때리는 것도 하지 아니고. 말라고 하면 더 하거든요. 어차피. 근데 못하게 하면 안 돼요. 또 그렇게 이주일 흉내 내고 시명래 흉내 내는 애들이 다 나쁘게 됐나요? 아니죠. 아니잖아. 결과적으로 이주일 심형래가 나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자꾸 하지 말라는 교육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친구를 왕따를 시킨다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되지만 그건 강력하게 막아야 그쵸. 되는 거지.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 조금 이해를 하면서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 가야 하는 게 맞지 그리고 않나. 이제 치마를 줄이는 이런 현상들이 결국에는 몸매 라인이 돋보이게 하거나 섹시하게 보이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은 보여지는 거, 루키즘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누가 강조하는 시대를 만들었습니까? 어른들 아닌가요? 매체에서? 그렇게 여성들을 재단을 하고 그런 것을 좀 가치 있는 매력 있는 여성으로 치부해버린 사회의 문제도 있다. 이게 만약에 예쁘다 이런 것이 아니었다면 학생들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뭐 그러면 자연스러운 거니까 네. 그런 문제 가지고 규제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교복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 번도 교복을 입은 적이 없어요. 교복 안 입었어요? 네, 안 입었어요. 그 전두환 세대였어요? 안 입었어요. 네. 아 그래요? 저는 이제 교복만 입고 자란 세대라서. 저도요. 저도 교복만 입고 자랐는데 사실 교복은 그냥 저는 있어도 괜찮은 것 같은 게 아침에 저는 여성들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들은 뭘 입어야 될지. 그렇지 옷 때문에 막 고민이잖아. 그 교복 있으면 그냥 교복 딱 입고 가면 되잖아요. 지금 입어도 남자친구 좋아할 거예요. 네? 지금 입으면 더 좋아하지. 그럼요. 남자친구 없습니다. 생기면 한번 입어볼게요. 근데 교복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버스를 타면 여학교 두 군데를 지나야 우리 학교야. 그러니까 정말 매일 옷에 신경 썼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시간과 돈을 뺏는 그럼요. 일이거든요. 개성을 줄이는 대신에 사실은 학생들의 그런 마음의 심적 여유를 주긴 하네요. 그런데 그쵸. 오로지 신발에만 그걸 미치는 거야. 신발에만. 난 학생들한테 맡겼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겠다. 교복을 원하니? 사복을 원하니? 이렇게. 저희 때 그래서 한번 그 여론조사를 했어요. 학생들 상대로. 중고생을 상대로. 네. 1, 2, 3학년 쭉 있잖아요. 중고생을 했는데 그때 3학년이었거든. 예.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해서 저는 교복 입는 거 찬성. 나뿐만이 아니고 3학년들이 다 찬성했어. 근데 1, 2학년들은 다 반대야. 사복이 좋다. 왜 그러겠어요? 자기는 이제 이제 졸업하거든 우리는. 졸업하잖아. 나는 어린 친구들을 굉장히 생각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졸업하잖아. 예비군들이 군대 더 빡세야 돼. 뭐 이런 말 똑같은 거야. 복무 기간 연장하겠습니까?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예비군 연장 오케이. 그렇지. 군대 우리 아직 분단된 상태인데 이렇게. 그것도 맞는 거야. 그 사람들은 다
교복을 찬사하고 이렇게 졸업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 후배들은 교복을 입었어요. 다시 부활한 거지 사실은. 사실 저도 이제 그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입장에서는 사복을 입었으면 좋겠는데 참 그 보이지 않는 그 미묘한 신경전 때문에 저는 교복이 좀 유지됐으면 좋겠나. 이런 거에 보면 진짜 약간 보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뭐랄까 브랜드 이런 거. 네. 좀 너무 그게 또 차이가 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옷 입고 그렇게 애들을 획일화시키는 거 아주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 이 선생님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지만 또 학생들은 그냥 자유롭게 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는 게 나는 그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더 좋다고 봐요. 너무 심하게 규제를 안 하는 게 좋겠죠. 사실 뭐 저도 교복 말씀드렸지만 교복 때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아식스 운동화 시대였고 좀 지나서는 에어맥스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에어맥스. 에어맥스 그다음에 뭐 SB라고 하는 신발 그다음엔 데클락슨 시대가 노란 신발 있거든요. 그 이상한 다 그것만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못 부리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우리 때는 타이거였는데. 타이거 뭡니까? 오니치카 타이거? 오니치카 타이거 그거 아니죠? 아니 그 타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오니치카 타이거가 아식스 아니에요? 그쵸? 아니야 옛날에 그냥 타이거죠. 네. 그냥 타이거. 네, 타이거 있었어. 호랑이 그려져 있는 거 아니야? 정말 최악이다. 슬픈 표현하지만 타이거가 있잖아 뭐 이런 거 있어. 타이거가 있잖아. 근데 이게 뭐 사실 교육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제 교육과는 프리예요. 나도 그렇게 갔고 난 제유리한테 절대 무슨 공부라 이런 말 안 할 겁니다. 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말은 거지 뭐. 어차피 말해도 안 할 거니까. 나 프리하게. 그래서 무슨 영어 유치원 이런 거 절대 안 보냅니다. 프리하게 니 하고 싶어 해라. 그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제유리가 영어 유치원 보내달라 그러면. 그러면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기가 하고 싶어. 거기에 예쁜 여자가 있거든.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으면 밀어줘야 되는 거지. 가서 끊임없이 호감을 표시하고, 성공 확률이 높아지면 고백하고. 영어 유치원 기숙사로 들어가겠다. 유치원생인데 벌써부터. 우리 아들은 말을 못해서 그러지 않을 거예요. 뿌뿌밖에 못해. 미치겠어. 네, 이렇게 오창석의 동병상련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를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1부 어떠셨나요, 두 분? 1부요? 네, 재밌었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짜증이 났는데 하다 보니까 짜증이 사라졌네요. 네, 마지막에 또 학교 얘기하면서. 네. 어쨌든 이분한테 좀 나는 이 범날로 과자님께서 훌륭하신 선생님이다 기본으로 이런 걸 걱정한다는 거 그러니까요. 자체가 그렇죠? 뭔가 내가 좀 존중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좀 이런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신다는 게 참 이런 선생님을 만난 학생들이 좀 복이 많네요. 그러니까 말이죠. 괜찮은 선생님이고. 지난주에 왜 우리가 앞으로 오동상 전문가 연구를 한다는데 네. 까먹었네. 교육 전문가 있네.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아, 진짜요? 까먹었네. 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그러네요. 있는. 다음에 합시다. 뭐. 다음에 또 교육 문제 오겠지. 그때 합시다. 또 올 겁니다. 네, 1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7번째 방송 1부 보내드렸고, 내일 2부에서는 저희가 좀 더 다양한 이야기 준비해서 더 즐겁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내 몇 개 봤어. 아, 저 몰라요. 진짜요? 처음 봤어요. 전 처음 그래요? 들었어요, 그때. 얘는 나보다도 늦어. 몇 개 봤는데. 그 철구고 막 이상한 거 먹고 막 이상한 머리 짓 하는 빡빡 깎고 사람이죠? 무슨 뭐 엄청 그 이상한 그 방에서 막 양 기모띠 뭐 이런 얘기 자기 하죠. 여자친구랑 뭐 하는 애 있어. 근데 여자친구도 있어요? 어. 어머. 그걸 보면서 야 저런 애도 여자친구 있는데 그니까. 창석이는 아니, 그 사람 돈 많이 벌어요. 돈 많이 번다더라고요. 네. 그럼 좀 해봐요. 돈 많이 벌게. 근데 창석이는 아프리카를 여기까지 올라온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왔는데. 창석이는 그렇게 못해요. 그건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 정상적인 삶이 무슨 소용이야. 나랑은 안 맞더라고요. 제가 아까 돌잔치도 얘기했지만 난 그런 걸 못해요. 정말 안 맞아. 그래 몰라요. 하여튼 나도 보다 몇 번 재밌다 해서 보다 껐는데 안 맞아서. 근데 뭐 문제가 좀 있다 그러더라고.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아, 진짜요? 네. 굉장히 그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하죠. 막 애벌레 먹고 막 그러던데? 뭐 간장 뿌리고 하여튼 막 이상한 거 좀 많이 해요. 굉장히 자극적인. 그렇게 해서 돈 벌면 뭐 또 자기 능력인 거지 뭐 그래. 그러니까 뭐 벤츠 탄다는 소문이 있어, 그 사람이. 그래요? 그 사람은 타고도 남죠. 네, 그런 정도. 근데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김어찌란 말이? 네,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것도 모르는 거지. 그것도 우리 그냥 청취자들 추측인 거잖아. 근데 사연을 보내주신 아버님이 너무 음란하셨던 게 아닌가. 괜히 앞서 걱정하신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 저희까지 좀 그렇게 음란한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알고 있는 김어찌라는 건 거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괜히 구성애 선생님한테도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아니, 근데 꼭 그게 아니어도 그 구성현 선생님이 가르쳤던 솔루션은 우리가 들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피가 되고 좋았죠. 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쵸. 오랜만에 고퀄. 그렇죠. 괜찮았다 보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물연대 파업 얘기하면서 이제 현대차 노조 파업 관련해서 좀 언급을 했는데 게시판과 공식 메일로 다양한 의견들을 또 많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현대차 노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비판적인 시선이 그런 거잖아. 현대차 노조는 돈 많이 받는데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 직원들을 돈 못 받는다. 왜 이런 사람 생각 안 하냐는데요. 네. 비정규직 하청업체 문제는요. 현대차 노조가 나서는 게 아니고 정부가 나서야죠. 그렇죠. 그리고 현대가 나서야 될 문제지. 그쵸. 이걸 그 현대차 노조 정규직 사원한테 책임을 떠넘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그냥 지금 정부의 논리, 종편의 논리에 걸려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노노 갈등 일으키는 거. 이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 임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급의 부분에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거지 노조라는 그 노동자가 책임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조나 현대차의 하청업체 또는 현대차의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은 자사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럼요. 노조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비정규직이 적게 받는다라는 심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상대적 박탈감으로 기인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어쨌든 최종 결정은 회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회사에 대해 저희가 요구를 해야죠. 뭐 EJ에서 예를 들어 EJ는 지금 광고가 너무 많아서 다 소화 못하고 맨날 밀려 있잖아요. 네. 근데 정정은 광고가 없잖아. 그걸 EJ 탓하면 돼? 왜 너네는 광고가 많아서 정정은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광고가 많아지게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해야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몇 개예요? 오늘 5개. 맞네요. 노력하면 돼. 네. 드디어 많아지고 있네요. 네. 이제 광고도 많아지고 후원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저의 민폐가 좀 만회가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고민을 합니다. 네. 사인을 할까 말까. 출연료 25% 인상. 사인하려고 그러면 누르가 이렇게 사고 딱 치기 때문에 내가 볼펜을 탁 내려놓죠. 네, 하루빨리 출연료가 인상되는 그날까지. 네. 좀 인상되면 나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인상만 해놓고? 다음 갑자기 지옥 앉아. 근데 우리가 이거 방송한 지 얼마나 됐나요? 거의 지금 한 17회. 그건 우리도 알아요. 17회. 한 4개월? 석 달, 넉 달 됐나요? 네, 4개월. 석 달, 6개월쯤은 해야 그래도 출연료 인상이 되지. 그렇지 않나요? 너무 빠른 거 아니야? 6개월. 아니, 좀 사람마다 다른 거죠. 니는 욕심 부리지 말고. 누리가 하는 건 괜찮아. 방송이 약간 주식 같은 거라. 바로바로 시세, 현 시세에 따라서 옮겨와야죠. 네. 근데 사실 이 반영을 해주시죠. 출연료는 복지랑 똑같은 거예요. 네. 한 번 주면 뺏을 수가 없어. 출연료 인상했다가 다시 깎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올려주겠다는. 아니 고민하고 있다고. 계속 고민하고 있어. 언제까지 고민만 하실지 않나요? 그런 거 없고. 그러면 호텔로 가죠 이러더라고. 순간적으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좋아했잖아요. 좋아했죠. 저는 호텔에서 밥을 사주겠다 이런 말이었는데. 순간적으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네. 너무나 앞서가신. 그렇죠. 그래서 누이가 오빠도 오창석처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그 행사 잘 하시고요. 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또 이거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행사. 네. 그 창석이는 아주 싼 값에 가능하니까. 돌잔치 이런 거 마구마구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잔치 이런 거 제가 잘 못합니다. 미리 말해 돌잔치. 그럼 못해? 돌잔치를 제가 해봤어? 한번 해봤는데 안 돼? 좀 잘 안 맞더라고요. 왜냐면 돌잔치랑 결혼식 사회나 이런 사회가 달라. 돌잔치는 정말 그 개그맨처럼 해야 돼요. 돌잔치는 전문가들이 있어. 정말 웃기게 해야 되거든요. 정말 안 맞아요 저랑. 돌잔치 전문가 바뀌고 결혼식 사회. 네, 결혼식 사회. 돌잔치에 심지어 제 목소리 톤이랑도 안 맞아요. 저음이라서 팡팡팡 튀는 사람들이 돌잔치랑 잘 맞더라고요.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행사, 각종 행사들 섭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평당원이 페이스북에 무슨 맞춤법 강의를 시작했는데. 제가요? 네, 그랬다고 지금 써 있는데요. 그런 걸 했어요? 아니요. 이게 제 SNS 지인이 SNS 지인은 뭐야? SNS로 알게 된. SNS로 알게 된. 랜선 친구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런 건데 패치인인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쪽지를 주셔가지고 자기가 뭐 어떤 페이지를 하나 개설했는데 맞춤법 관련된 거랑 정치 이슈 관련된 건데 좀 공유를 한번 해달라고 해서 해드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동영상 녹화를 한 거예요, 뭐예요? 동영상이 아니고 카드 뉴스 같은 걸 만들었고 조만간에 뭐 동영상 뉴스 같은 것도 나온다. 근데 딱히 그렇게 뭐 믿음직스러운 캐릭터는 아닌데 그렇죠. 어떻게 그런 거를? 제가 엄청 믿음직한 캐릭터죠. 나름 어떤 분한테 믿음직하겠죠. 그럼요. 네, 그리고 어제 정청래 의원 북콘서트에서
진보의 차은택이 되겠다라고 얘기하신 이동영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뭐 뒤를 좀 봐준 사람이 있나 봐요? 아니 이게 사실은 연합뉴스에서 또 연합뉴스 기사 쓰고 나머지 기사를 다 받았었더라고. 받았었는데 보통 그러죠. 이거는 이제 흠집 내려고 하는 거죠. 뭐 친노 친문들이 다 모여가지고 대거 집결. 그래서 뭐 막말 쏟아내 뭐 이런 거야. 근데 진보 차은택 웃기려고 한 얘기잖아. 막 빵빵 터지고 난리 났거든. 근데 이걸 갖다가 말이죠. 원래 이 정부 자체가 웃자고 얘기하는 걸 죽자고 달려드는. 그러니까. 지난주 뭐 금토 토크쇼 많이 보시면서 돈 좀 많이 땡기셨어요? 제가 돈을 위해서 토크쇼를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머니. 뭐니 해도 머니. 사회를 좀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토크쇼에 참여하는 거지. 무보수로. 아니, 조금 받았어요. 당연히 받아야 돼. 조금 받았고 조금. 한 군데는 준다고 했는데 아직 그냥 입쓱 닫고 있고 안 주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하는데 뭐 지난주에도 그렇지만 다음 주 이번 주죠 이제 방송 나가면 네네. 이번 주도 금요일 날 부산에 토크 콘서트 정청래 원하고 함께 부산 일보사 대강당에서 합니다. 7시인가 8시인가 시간 알아보시고 또 일요일 날은 그 이재명 시장의 SNS 친구들 모임이 있어요. 그 세종회관 세종홀에서 그 모임한테 거기 또 사회를 또 제가 봅니다. 나 나옵니까? 뭘 나와요? 돈. 안 나오죠. 왜 요즘 자꾸 이렇게 자원봉사하고 다니시는 느낌인데? 아니 부산 가는 건 나오고요. 부산 가는 건 출판사에서 주최하기 때문에 나오고 그 이 시장이 하는 거는 뭐 모르겠어요. 안 나올 것 같은데. 이 시장하고 뭐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야 아니라고. 약간 의심이 가는데. 미치겠구만. 아니 SNS 친구시니까. 그렇죠. 뭐 랜선 친구라고 하면은 뭐. 난 SNS를 안 하기 때문에 SNS 친구도 아니야. SNS 해요. 아이디는 있어. 그럼 사적으로 좀 교류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냥 동네 형이야. 알겠습니다. 동네 형. 네, 지난 방송 평가 그리고 청취자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오동상에서 우리가 김오찌에 대한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헛다리를 짚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댓글을 보면서 들었거든요. 아프리카 TV에 어떤 BJ가 자주 쓰는 유행어라고. 댓글은 봤어요. 그리고 나 이 친구가 누구지도 알아. 네,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 공동구역 청정구역 그 17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네, 저는 청정구역의 진행자 박누리입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게 된.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자빠졌나요? 대단한 역시. 네, 다시 생각하면 외교부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네, 갑작스러운 녹음 일정 변경으로 많은 분들의 민폐를 끼치게 된 점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더 즐거운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런 멘트 읽을 때면 참 기계음처럼. 그래도 박근혜보다 낫잖아. 사과를 할 줄 알잖아. 그렇죠. 저는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지금 죄송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 인공 눈물 나오겠네요. 네,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는 지금 다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전 몰라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상황이 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왜 모른 척 하세요?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 네. 더 즐겁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네. 박누리 개인 신상에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와 함께 청정구역 만들어 가시는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오창석 더민주 평당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창석입니다. 박누리 씨 때문에 녹음 일자가 변경되는데 그 카톡을 보면서 나는 이런 카톡을 올릴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와서 굉장히 그 몇 시간 동안 참담했습니다. 왜요? 뭐 사정이 생기면 또 봐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정은 하는데 뭐 사정은 매일 할 수 있지만 뭐 어쨌든 그렇죠. 사정은 하루에 두세 번도 할 수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안타깝습니다. 그 카톡을 보고 나는 이런 얘기를 못 할 것 같구나.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대체 가능한 사람이 많으니까 참 안타까웠습니다. 네. 근데 뭐 어차피 창석이야 월요일 하든 일요일 하든 상관없잖아요. 사실 저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오늘도 안 불러서 집에 있을 거 아니야. 약간 마음이 아팠던 건 제가 토요일에 부산에 내려가서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밥을 먹고 좀 쉬다 올라야 했는데 바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녹음 일정 맞추고. 누리한테 밥 사달라 그래요. 그럴까요? 네. 죄송해요. 밥 얻어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사주는 게 아니라 밥값만 주고 여자를 소개해드리죠. 최고입니다. 괜찮죠? 최고 늦어도 돼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죠, 나는. 앞으로 자주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아니, 어제 친구 동생 뭐 결혼식 사회 보고 왔다고요? 제가 이제 31살이 되다 보니까 15년 친구가 있습니다. 네. 15년 친구의 친여동생 결혼식 사회를 근데 부모님이랑도 이제 15년째 알고 있고 그 부모님도 새누리당 지지자였지만
저로 말미암아 민주당계로 돌아서 은근히 좋은 일 많이 하시네. 네, 그래서 그 부모님이 이제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친여동생 결혼하는데 사이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 해서 알겠습니다. 흔쾌히. 본인은 언제 결혼할까 시가보다 좀 궁금해지네. 낮게 받고 가요. 그래요? 그 부모님 나한테 요청해서 내가 갈 수도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아마 형을 모르실 거예요. 팟캐스트를 안 들으셔서. 아궁이를 볼 거 아니에요. 그거 맞아. 그러네. 거의 한 이 작가 오빠 부르려면 10배 줘야 되지 않아요? 10배 줘야죠. 그쵸? 10배. 그렇게 많이 10배 받습니까? 네. 그 정도마다 움직이죠. 사실은, 이번에 저한테, 네. 저 오랜 팬.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정치평론 하기 전에부터 팬이었던 분이 계세요. 아, 그래요? 네, 그분께서 연락이 와서, 자기가 일한 회사에 행사가 있다. 네. 이 작가님은 너무 비싸서 차마 못 부르고, 누리나웃 창석 중에 한 명. 그래서 바로 내가, 그럼 박누리 콜! 이렇게 했죠. 그게 뭐야. 그런데, 내가 더 낫지. 그런데, 뭘 네가 더 나아. 너 더 나아. 근데 이제 금액을 제가 들어보니까, 네. 그 정도면 내가 해도 되는데, 라는. 의외로 그래요? 저렴하신데요? 그래요. 아. 왜냐면, 지방이면 그 돈밖에 못 갑니다, 제가. 아, 근데 서울이잖아. 그쵸. 강남 한복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벌써 검색 다 해봤나요? 네. 누리가 좋아하는 곳에 사는군요. 네, 그렇죠. 그래요. 딱 저와 어울리는 곳에서. 맞습니다. 어울립니다. 어쨌든 행사까지 물어다 주셨는데. 그럼요. 제가 이렇게 민폐를 끼치게 돼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반성해야지. 네, 안 가. 그래서 제가, 네. 근데 이제, 누리한테 행사를 물어주면서, 네. 돈이 그 정도쯤 되면 나한테 커미션을 주냐 물어봤죠. 그러니까 막 누리가 웃으면서 그러시길 바라고요. 제 와이프는 중국 여성입니다. 10년 전 중국에서 무역업을 시작할 때 통역으로 만났다가 결국엔 마음도 통하고 몸도 통하게 돼요. 적극적인 부인이시네요.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와이프는 33살입니다. 아우. 이거 약간 자랑하신 거 9살 차이네요. 네. 저희 와이프는 한국 정치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 관련 뉴스조차 보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뉴스에서 희한하게 대통령만 나오면 새누리당만 나오면 욕을 합니다. 중국욕, 한국욕 두루루 섞어가면서 막갈리게 말입니다. 혹시 중국욕 알아요, 박누리? 아니요. 몰라요. 욕은 안 배웠어요? 네. 저는 고급진 말만 배웁니다. 근데 원래 외국어 배울 때 욕부터 배우잖아요. 아, 진짜요? 그게 제일 빨리 배우는 방법.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 물어봤습니다. 왜 욕을 하는지. 그랬더니 와이프 하는 말이 오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올 때마다 기다리는 게 지루해서 오빠 휴대폰에서 우연히 듣게 된 청정구역 EJ를 내 휴대폰에 다운받아서 들었더니 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더라고.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외국인 와이프도 지금은 정권 교체가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가 되었답니다. 이 작가님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연락 한번 주십시오. 룸빵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있는 곳은 광주 광역시입니다. 그래도 연락만 주시면 4시간 안에 달려가겠습니다. 연락하시는 게 부담되시면 어떤 요일이 한가하신지 몇 시부터 시간이 되시는지 알려주시면 세팅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 오셔도 됩니다. 네. 근데 최고급 룸빵이라고 했는데 이 작가 형님 생각에 최고급 룸빵 가시려면 이분 하고 계신 무역회사 팔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분이 생각하시는 룸빵 정도는 이미 다니고 있다. 이분 저 뒷사는 거예요? 중국 와이프분께 맛깔지게 욕 드시려고 지금 작품을 하셨는지. 이분처럼 이렇게 진짜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때 제일 뿌듯하거든요. 방송할 힘이 나고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게 노력한다. 특히 우리 방송 듣고 이런 분들 사실 안가에 찾아온 분도 많고 저한테 메일 보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안 찾고 메일 안 주는 사람들이 어시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상당히 난 기여를 하고 있다.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많이 들으면 내 기여도가 한 2, 3% 되지 않을까. 전체. 그럼요.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보의 차은택이 되고자 하는 거죠. 조금 있다가 정권 교체되면 이제 선글라스 끼고 돌아다니고. 네, 그럼요. 그래요. 내가 지금 중국 욕을 좀 찾아봤는데 굉장히 쉽네요. 그래요? 어떻게 해요? 말해보세요. 笨蛋 坏蛋 250 어때요? 사성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니까. 모르시는구나. 뭔 뜻이에요? 바보 나쁜 놈. 그러니까 외국은 여기 참 단순해. 바보 나쁜 게 뭐야? 미국도 그렇잖아. 네. 야, 일본도 그래. 그래요? 일본 욕은 뭐예요? 빠가야로. 빠가야로 이거 바보란 뜻이잖아. 빠가야로. 뭐 칙쇼, 뭐 제기랄 뭐 이런 거밖에 없어. 중국 사람들 왠지 욕 잘할 것 같은데. 얼마 없네. 실망이네. 그래, 실망해요? 실망이네요. 그렇네. 그 사이트 찾아봤어요? 너무 단순하네요, 진짜로. 진짜. 네. 笨蛋 빤딴. 坏蛋
화이트는 약간 뭔가 힘내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느끼는 주는 건 뭐지? 화이트는 약간 중국 가면 한 번씩 해요. 화이딴. 한 번씩 하시고 합니다. 네, 지난주에 책 선물 당첨되신 미친 거 맞거든님이 메일을 또 보내주셨어요. 책은 다 구입해서 읽어가지고 필요가 없다고. 다른 부탁을 좀 하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작가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요즘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살고 있는 박모모 양입니다. 그 아이는 정청래 위원님이 컷오프 당했을 때 민주당 당사 앞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아이입니다. 얼굴이 박누리 아나운서보다 예뻐서 정말? 벙커원 얼짱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고 싶습니다. 주저리 말이 많았습니다. 창석이 동영이 형이 고백을 천천히 하라는 조언을 바탕으로 고백해서 안가 찾아가겠습니다. 만약 우리 둘이 결혼하게 되면 책은 안 받을 테니 사회만 봐주세요. 라고. 지금 창석이 검색하고 있어. 아니, 혹시 얼굴 나오나 싶어가지고. 예쁘다고 하니까 바로 검색하네요. 안 나오네요. 건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출연료가 인상될 수 있도록 즐겁게 해드려야겠네요. 그럼요. 네. 지난 방송 청취자 후기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제 이러지마 님께서 출퇴근 때 또는 휴식 시간에 즐겨 듣고 있는 40대 중년 팬입니다. 휴식 시간에 휴게실에서 이어폰으로 혼자 듣다가 피식피식 웃는 모습이 웃겼는지 뭐냐고 다들 물어봐요. 근데 안 알려주죠. 귀찮아서. 왜 안 알려줘요? 알려주세요. 전도해야죠. 알려주고 이분 또 그 사람이 새누리 찍는 사람인데 우리 방송 듣고 2번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게 정권 교체의 나비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1분 귀찮으면 되잖아. 1분. 그쵸. 그럼요. 1분도 안 걸려. 30분 귀찮으면 되는 거 아니야. 팝빵 가지고 이거 들으세요 하면 되잖아. 맞아. 그럼 이거 듣다가 또 이제 또 듣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요. 이 작가님 방송은 예전부터 들어왔는데 이번 조합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이 작가님의 해박한 지식과 진행 실력. 해박가. 오창석님의 호방한 웃음소리 너무 듣기 좋아요. 색드립도 좋고 가까이 있다면 술 한잔하면 좋을 텐데 제가 사는 곳이 천안이라 안가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박누리님은 아나운서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보통의 아나운서들하고는 확실히 달라서 그게 매력인 것 같네요. 약간 어눌한 말투, 특히 네네 하는 부분. 혹시 백침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는지. 엄청 들었죠. 절대 디스 아님. 못 들어봤는데요. 정형화된 그런 아나운서의 느낌이 아니라서 더 친근감 있고 좋더라고요. 네, 기승전 박누리의 그렇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네. 사실 뭐 정형화된 아나운서들이 네. 센스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냉정하게 거예요. 말해서 그런 거예요. 그쵸, 오창석의 색드립을 다 받아줄 수 있는 여자는 나밖에 없는 것 그걸 같은데. 이제 알고 있어야 받아줄 수가 있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뭘 공부해? 그거 본능인데. 그거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모르는데 그냥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센스, 박센스 붙여줬잖아. 센신. 그래서 사실 뭐 학생신. 공부도 이론적인 학습도 있고 또 체험 학습이 있거든요. 아마 병행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화전 양면 전술 같은 거죠. 미쳤나봐. 두 번째 의견 소개해 주시죠. 네, 엔젤러 8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창석님의 자질은 앵글러 아니에요? 응? 엔젤러예요? 엔젤러요? 앵글러요? 뭐 엔젤러든 앵글러든 해. 오창석의 자질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보여지는 자질은 숨겨진 자질의 0.1%도 못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오창석의 자신의 자질을 키우고 그 자질을 통해 팟캐스트의 왕자로 거듭나리라 믿는다. 지금의 이 작가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자질을 발견하고 그 자질을 닦고 키우고 발전시켜 오늘의 이 작가를 만들었듯이 그러므로 오창석도 자신의 자질을 잘 닦고 키워 팟캐스트의 왕자로 거듭나길 바란다. 내가 말한 자질은 탤런트를 말하는 것이다. 오해가 없기를. 밑에 댓글에 오창석의 자질은 번데기라던데 밑에 댓글에 왕자의 자질을 지닌 분이군요. 오창석은 키키키라고. 정말 이게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는 댓글이네요. 이분 이렇게 써준 거 보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게 박찬호 선수가 한창 활약할 때 신문 기사 1면이 박찬호 최고의 자질을 지녀 뭐 이런 거 나왔었거든 1면에. 그래서 그걸로 막 희화됐었거든요. 그걸 알고 있는 분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야구 선수로서는 최고의 자질이죠. 그렇죠. 어떤 자질이든 최고라고 하니까 좋겠네요. 최고는 다 좋아요. 그럼요. 뭐 번데기 아닙니다. 네. 그럼 뭐예요? 번데기 아니면 뭐가겠어요. 뭐야? 그런 게 있죠. 알겠어요. 자, 하나 더 볼까요? 네. 이건 메일로 온 의견이라고 하네요. 네. 김용준님. 이름 까도 되나? 그럼요. 네.
안녕하세요. 이 작가님을 최고 룸빵에 모시고 가는 게 올해 목표인 무역업을 하는 42세 김민수입니다. 야. 아니, 이름이 김명준님인데 여기서는 42세 김민수입니다. 이게 뭐지? 아, 도용. 뭐야? 남의 비해 가지고 썼나? 아, 야, 도용한 것 같은데. 희한하네요. 김명준님인지 김민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를 최고 룸빵에 모시고 가는 게 올해 목표랍니다. 그 목표. 네,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 공동구역, 청정구역 그 17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네, 저는 청정구역의 진행자 박누리입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게 된.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자빠졌나요? 네. 대단한, 역시. 네, 다시 생각하면 외교부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네, 갑작스러운 녹음 일정 변경으로 많은 분들의 민폐를 끼치게 된 점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더 즐거운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런 멘트 읽을 때면 참 기계음처럼. 그래도 박근혜보다 낫잖아. 사과를 할 줄 알잖아. 그쵸. 저는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지금 죄송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 인공 눈물 나오겠네요. 네,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는 지금 다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전 몰라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상황이 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왜 모른 척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 네. 더 즐겁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네. 박누리 개인 신상에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와 함께 청정구역 만들어 가시는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오창석 더민주 평당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창석입니다. 박누리 씨 때문에 녹음 일자가 변경되는데 그 카톡을 보면서 나는 이런 카톡을 올릴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와서 굉장히 그 몇 시간 동안 참담했습니다. 왜요? 뭐 어제 사정이 생기면 또 봐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정은 하는데 뭐 사정은 매일 할 수 있지만 뭐 어쨌든 그렇죠. 사정은 하루에 두세 번도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안타깝습니다. 그 카톡을 보고 나는 이런 얘기를 못 할 것 같구나.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대체 가능한 사람이 많으니까 참 안타까웠습니다. 네. 근데 뭐 어차피 오창석이야 월요일 하든 일요일 하든 상관없잖아요. 사실 저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오늘도 안 불러서 집에 있을 거 아니야. 약간 마음이 아팠던 건 제가 토요일에 부산에 내려가서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밥을 먹고 좀 쉬다 올라야 했는데 바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녹음 일정 맞추기. 누리한테 밥 사달라 그래요. 그럴까요? 네. 죄송해요. 밥 얻어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사주는 게 아니라 밥값만 주고 여자를 소개해드리죠. 최고입니다. 괜찮죠? 저도 줘도 돼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나는. 앞으로 자주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아니, 어제 친구 동생 뭐 결혼식 사회 보고 왔다고요? 제가 이제 31살이 되다 보니까 15년 친구가 있습니다. 네. 15년 친구의 친여동생 결혼식 사회를. 근데 부모님이랑도 이제 15년째 알고 있고. 네, 그 부모님도 새누리당 지지자였지만 저로 말미암아 민주당 계열로 돌아서 은근히 좋은 일 많이 하시네. 네, 그래서 그 부모님이 이제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친여동생 결혼하는데 사회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 해서 알겠습니다. 흔쾌히 본인은 언제 결혼할까 시가보다 좀 궁금해지네. 낮게 받고 갔습니다. 그 부모님 나한테 요청해서 내가 갈 수도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아마 형을 모르실 거예요. 팟캐스트를 안 들으셔서. 아궁이를 볼 거야. 그거 맞아. 그러네. 거의 한 이 작가 오빠 부르려면 10배 줘야 되지 않아요? 10배 줘야죠. 그쵸? 10배? 그렇게 많이 받습니까? 그 정도마다 움직이죠. 사실은, 이번에 저한테, 네. 저 오랜 팬.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정치평론 하기 전에부터 팬이었던 분이 계세요. 그래요? 네, 그분께서 연락이 와서, 자기가 일한 회사에 행사가 있다. 네. 이 작가님은 너무 비싸서 차마 못 부르고, 누리나 오창석 중에 한 명. 그래서 바로 내가, 그럼 박누리 콜! 이렇게 했죠. 그게 뭐야. 그런데, 내가 더 낫지. 그런데, 뭘 네가 더 나. 누가 더 나아. 근데 이제 금액을 제가 들어보니까, 네. 그 정도면 내가 해도 되는데, 라는. 의외로 그래요? 저렴하신데요? 그래요. 아. 왜냐면, 지방이면 그 돈 받고 못 갑니다, 제가. 근데 서울이잖아. 그렇죠. 강남 한복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벌써 검색 다 해봤나요? 네. 누리가 좋아하는 곳에 사는군요. 네, 그렇죠. 그래요. 딱 저와 어울리는 곳에서. 맞습니다. 어울립니다. 어쨌든 행사까지 물어다 주셨는데. 그럼요. 제가 이렇게 민폐를 끼치게 돼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반성해야죠. 네, 안 가. 그래서 제가, 네. 근데 이제, 누리한테 행사를 물어주면서, 네. 돈이 그 정도쯤 되면 나한테 커미션을 주냐 물어봤죠. 그러니까 막 누리가 웃으면서 그런 거 없지 않나요? 그런 거 없고 그러면 호텔로 가죠 이러더라고. 순간적으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좋아했잖아요. 좋아했죠. 저는 호텔에서 밥을 밥 사준다는 사주겠다 거였는데 이런 말이었는데. 순간적으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네. 너무나 앞서가신. 그렇죠. 그래서 누리가 오빠도 오창석처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그 행사 잘 하시고요. 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또 이거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행사 네. 그 창석이는 아주 싼 값에 가능하니까 돌잔치 이런 거 마구마구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잔치 이런 거 제가 잘 못합니다. 미리 말해 돌잔치. 아, 그럼 못해? 돌잔치를 제가 해봤어? 한번 해봤는데 안 돼? 좀 잘 안 맞더라고요. 왜냐면 돌잔치랑 결혼식 사회나 그쵸. 일반 사회가 달라. 돌잔치는 정말 그 개그맨처럼 해야 돼요. 돌잔치는 전문가들이 있어. 정말 웃기게 해야 되거든요. 정말 안 맞아요, 저랑. 돌잔치 전문가 바뀌고 결혼식 사회. 네, 결혼식 사회. 결혼식 사회. 돌잔치는 심지어 제 목소리 톤이랑도 안 맞아요. 저음이라서 팡팡팡 튀는 사람들이 돌잔치랑 잘 맞더라고요.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행사, 각종 행사들 섭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평당원이 페이스북에 무슨 맞춤법 강의를 시작했는데. 야, 제가요? 네, 그랬다고 지금 써 있는데요. 그런 걸 했어요? 아니요. 이게 제 SNS 지인이 SNS 지인은 뭐야? SNS로 알게 된 SNS로 알게 된 랜선 친구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런 건데 패치인인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쪽지를 주셔가지고 자기가 뭐 어떤 페이지를 하나 개설했는데 맞춤법 관련된 거랑 정치 이슈 관련된 건데 좀 공유를 한번 해달라고 해서 해드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별거 아니네요. 동영상 녹화를 한 거예요, 뭐예요? 동영상이 아니고 카드 뉴스 같은 걸 만들었고 네, 30말 정도는 뭐. 네. 거마비 정도로. 거마비인데. 15년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였어요. 예를 들면 뭐 광주에서 한다. 왔다 갔다 KTX비 이거 그러네요. 그만 나올 거야. 차비는 따로 측정하는 걸로. 그건 좋네요. 그렇죠. 차비 따로 30. 네. 그건 또 괜찮네요. 결혼하면은 창석이가 사회 봐주기로 했고. 그러니까 일단 고백을 성공을 하셔야 될 텐데 멀리서 지켜보다가 훅 치지 마시고 훅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사실 근데 그 우리 안가에서 만나서 결혼한 분도 계세요. 아, 그래요? 진짜요? 그 합석했다가 오. 그런 분도 계시고 EJ 뭐 행사 와서 또 만나서 결혼한 분도 계시고 많이 있으니까 이름 좋죠 뭐. 아, 그렇죠. EJ가 맺어준 커플, 안가가 맺어준 커플 아니야. 그러네요. 이분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네요.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화이딴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딴. 네, 이번 주 보내드릴, 선물 보내드릴 분 선정을 해볼까요? 어떤 분께 보내드릴까요? 어떤 분이 좋을까요? 김용준, 가명을 쓰고 계신 김민수. 안 돼. 그분 안 되고, 처제 이러지 마. 처제 이러지 마. 님한테 선물을 주면서, 그 주변 사람들한테 좀 퍼뜨리라고. 그러네요. 그런 의미로. 좋네요. 네, 그런 책을 선물하겠습니다. 7명 전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번처럼. 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많은 청취자분들이 팟빵 에피소드 후원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방송 녹음을 하루 당겨서 하게 돼서 지난주보다는 후원자가 수가 조금 적습니다. 우리가 후원 계좌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계좌 괜찮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댓글에서. 어떤 분이 제 계좌만 알면 해주겠다라고. 아니 계좌 이거를 뭐 어떻게 만들어요? 몰라요,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데. 제가 청정구역이라고 계좌 이름을 만들어서 제 명의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하고 싶은데도 못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신 PD보고 한번 알아보라 그랬거든.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봤습니까? 신 PD님 통장 내미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몰라. 안 됩니다. 아니 뭐 회사 이름으로 해가지고. 회사 이름으로 하면. 회사 이름으로 해서 만든다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총 49분이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우평당원 버벅대지 말고 자연스럽게 닉네임 소환을 해주시죠. 해드리겠습니다. 지효 예뻐요. 양봉의 그녀. 다빈치 킴 차비. 빠끈의 개빡치네. 난 사쿠라다. 날자 변경선. 팔도 비린면. 이번 생은 망했어. 힘센 머슴. 파랭 123. 똥강아지 27. 브루스타. 프라시더스. 뿌뿌. 지효 예쁘지효. 꽃보다 뿌뿌 이거 아니야? 그렇죠. 제율인데? 제율이잖아. 유성가면. 북십자성. 백곰. 하얀 눈길 웅이 119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이땡이랑 혼자 하는 운동 자기 위한 창석이 형님 남자는 어때요? 박누리와 사람 둘 하늘마을 주민 4대강 세월호 무달맘 어이 조시 커셔 하이 조시 내가 봤어 창석이 커 나도 봤어 창석이 커 조시 커서 창석이 커 조시 컸어 창석이 커 흥나오도 위에 있는 거 좋아하는 누리 잘 돌림을 좋아하는 누리 누리 힘에 또 쓰레기 닿지 눈 떠보니 누리당 아담 앤 이브 왁싱한 창석이 왁싱한 누리씨 곧 왁싱할 이작가 0260851818 IOI 컴백까지입니다. 후원 아이디를 활용한 새로운 광고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능형 후원입니다. 아담 앤 이브 왁싱 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왁싱할 이 작가님부터 보내드려야겠네요. 아니 최근에 어디 기사였지? 어디 기자가 왁싱을 체험하러 간 르포르타주 기사를 올렸어요.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왁싱하러 누웠는데 남자 왁싱사가 들어와서 왁싱을 해줬다. 그래서 남자 왁싱사가 이게 뭘 뿌리고 털을 이제 골라줬대요. 골라줬는데 신체 변화가 생기니까 그 남자 그 하시는 분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신체 변화는 늘상 있는 일이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서 너무 굴욕적이었다고. 자존심 상하는 거지. 남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변화가 생기니까. 참 많이 외로우신 분이셨나 보네. 따맨 이브 우리 광고해준 때 아니야? 맞지? 네, 그렇죠. 맞아요. 우리 광고비가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뭐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네. 굉장히 적은 돈으로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광고.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네네. 지금까지 청정구역 16번째 방송에 대한 청취자들 의견 살펴봤고요. 댓글 당첨되신 처제 이러지마님은 방송 들으시고 저희 방송 공식 메일로 받고 싶은 책과 주소, 전화번호, 배송 정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메일은 정치알바@gmail.com입니다. 자, 저희 오프닝 토크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인 주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5개예요. 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SKT 공식 인증 대리점 범교점에서 지난 광고에서 포켓파이 이벤트 광고 진행했던 곳인데 포켓파이 이벤트와 함께 핸드폰 판매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이제 뭐 필수잖아요, 다들. 예. 뭐 이번 핸드폰 교체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있어요? 아이폰 7? 아니요. 그럼요. LG로 V20. 네.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많아서 참 뭘 골라야 할지 고민도 되지만 정말 기계적인 응답이 지금 듣고 왔죠. 믿을 만한 대리점을 찾는 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대리점 잘못 고르면 독박 써요, 이거. 우리 와이프 여기서 했어요. 진짜요? 범교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부천시 고강동이라고 나오는데? 한 5개 있어요. 대리점이. 22분 하시는 게 한 5개 있는데. 그렇구나. 저는 어디서 했더라? 수색에서 했나? 수색 가깝네요? 네. 아니, 수색인가? 아니면 저기서 한 것 같아. 마포 근처에서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우리 집 근처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가까운 매장 가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사장님이 그 대리점에 전화를 해놓거든요. 지금 가시는 분 잘해줘라. 이렇게. 우리 청정구역 청취자들이 연락을 주시면 딱 맞는 요금제, 가입 방법, 인터넷까지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포켓파이 이벤트하고 아빠 휴대폰에서 우연히 듣게 된 청정구역 EJ를 내 휴대폰에 다운받아서 들었더니 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더라고.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외국인 와이프도 지금은 정권 교체가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가 되었답니다. 이 작가님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연락 한번 주십시오. 룸빵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있는 곳은 광주광역시입니다. 그래도 연락만 주시면 4시간 안에 달려가겠습니다. 연락하시는 게 부담되시면 어떤 요일이 한가하신지 몇 시부터 시간이 되시는지 알려주시면 세팅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근데 최고급 룸빵이라고 했는데 이 작가 형님 생각에 최고급 룸빵 가시려면 이분 하고 계신 무역회사 팔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분이 생각하시는 룸빵 정도는 이미 다니고 있다. 이분 저 뒷사는 거예요? 중국 와이프분께 맛깔지게 욕 드시려고 지금 작정을 하셨는지. 이분처럼 이렇게 진짜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때 제일 뿌듯하거든요. 방송할 힘이 나고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기 노력한다. 특히 우리 방송 듣고 이런 분들 사실 안가에 찾아온 분도 많고 저한테 메일 보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안 찾고 메일 안 주는 사람들이 어시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상당히 난 기여를 하고 있다.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많이 되면 내 기여도가 한 2-3% 되지 않을까. 전체. 그럼요.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보의 차은택이 되고자 하는 거죠. 조금 있다가 정권 교체되면 이제 선글라스 끼고 돌아다니시죠. 네, 그럼요. 그래요. 내가 지금 중국 욕을 좀 찾아봤는데 굉장히 쉽네요. 그래요? 어떻게 해요? 말해보세요. 뻔딴, 화이딴, 얼바이우. 어때요? 사성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니까. 모르시는구나. 뭔 뜻이에요? 바보, 나쁜 놈. 그러니까 외국은 여기 참 단순해. 바보 나쁜 놈이 뭐야? 미국도 그렇잖아. 일본도 그래. 그래요? 일본 욕은 뭐야? 빠가야로. 이 바보란 뜻이잖아. 빠가야로. 뭐 칙쇼, 뭐 제기랄, 뭐 이런 것밖에 없어. 중국 사람들 왠지 욕 잘할 것 같은데. 얼마 없네. 실망이네. 실망해요? 실망이네요. 그렇네. 그 사이트 찾아봤어요? 너무 단순하네요, 진짜로. 진짜. 뻔딴, 화이딴.
화이트는 약간 뭔가 힘내라는 느낌이 느끼는 주는 건 뭐지? 화이트는 약간 중국 가면 한 번씩 해요. 화이탄. 한 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책 선물 당첨되신 미친 거 맞거든님이 메일을 또 보내주셨어요. 책은 다 구입해서 읽어가지고 필요가 없다고. 다른 부탁을 좀 하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작가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요즘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살고 있는 박모모 양입니다. 그 아이는 정청래 위원님이 컷오프 당했을 때 민주당 당사 앞에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아이입니다. 얼굴이 박누리 아나운서보다 예뻐서 정말? 벙커원 얼짱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고 싶습니다. 주저리 말이 많았습니다. 창석이 동영이 형이 고백을 천천히 하라는 조언을 바탕으로 고백해서 안가 찾아가겠습니다. 만약 우리 둘이 결혼하게 되면 책은 안 받을 테니 사회만 봐주세요. 라고. 지금 창석이 검색하고 있어. 아니, 혹시 얼굴 나오나 싶어가지고. 예쁘다고 하니까 바로 검색하네요. 안 나오네요. 아깝네. 네, 스마트폰을 이렇게 알차게 활용하시는. 근데 이분 말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이건 그냥 공개 프로포즈 같은 거 아니야? 그렇죠. 이분이 안 들으시나 우리 방송을? 들을 수도 있겠는데.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박모모 양. 아니 필리버스터까지 하시는 분이면 들으실 것 같은데. 들을 가능성도 꽤 높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잘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짝사랑하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고백은 항상 제 뭐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저한테. 고백은 내가 누굴 좋아하는데 고백 언제 하면 좋겠냐고. 근데 하지 마라 그래요. 고백이라는 거는 내가 사귀자 그랬을 때 오케이라는 대답이 99% 나올 때쯤에 하는 게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봐도 제가 제한테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 하는 겁니다. 고백해서 여자를 꼬신다는 건 거의 힘든 거예요. 그런 거잖아. 마음이 없는데 나 혼자 좋아하다 갑자기 가갖고 사귀자. 그러네. 하면 되겠어? 안 되지? 어느 정도의 교감이 다르게 굉장히 잘한다. 나 선수였다니까. 야, 내가 이 키, 이 얼굴로 어떻게 만나를 만나면 머리 써서 한 거야. 연애도 머리를 써야 돼. 그리고 약간 호감을 표시하면서 다가간 다음에 한참 그래서 다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고백을 천천히 하라는 조언이 그냥 멀찌감치 지켜보다가 천천히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럼 사전 정지 작업을 하란 말이에요. 나의 존재를 인식시킨 다음에 해야지. 그 방송에서 보면은 가끔씩 고백 대행 프로그램 같은 거 해주잖아요. 누구 다시 널 좋아했다 이런 거 다 실패하잖아요. 안 된다니까. 되나 그게. 실패하는 이유가 있지 당연히. 갑자기 뜬금없이 용기 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원빈이나 장동건 좀 생기면 할 수 있어 그렇게. 근데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생긴 게 좀 그렇다거나 뭔가 모자란 게 많으면 노력을 해야지 머리를 써가지고. 우리가 아주 머리 누구 한 명 좋아하면요 걔 꼬시기 위해서 별 작전을 다 씁니다. 일부러 딱 마주쳐놓고는 우연하게 마주친 것처럼 막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무조건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게 제가 고백을 천천히 하라는 건 바로 그런 거지. 이분 이렇게 하면은 역효과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방송에 나갔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되면 근데 미친 거 맞거든님이 실명이 누군지 모르니까. 날 좋아하는 사람이 이 여성이 이제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면 상관없는 것 같아요. 누리처럼 또 그 여성분한테도 쫙 서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잘 되면 사회 봐달라 했으니까 창석이가 사회 보는 걸로. 무료로. 제가 무료로 사회 봐주세요. 무료로 안 됩니다. 무료는 안 되고. 최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최소 많이 불러 이번에 받았던 30 최소 30. 자 30만 원. 네. 아니 보통 30만 원은 뭐. 그렇죠. 출연료가 인상되는 그날까지. 좀 인상되면 나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인상만 해놓고. 다음 갑자기 지옥 앉아. 근데 우리가 이거 방송한 지 얼마나 됐나요? 거의 지금 한 17회. 그건 우리도 알아요. 17회. 한 4개월? 석 달, 넉 달 됐나요? 4개월. 석 달, 6개월쯤은 해야 그래도 출연료 인상이 되지. 그렇지 않나요? 너무 빠른 거 아니야? 6개월. 아니, 좀 사람마다 다른 거죠. 니는 욕심 부리지 말고. 누리가 하는 건 괜찮아. 방송이 약간 주식 같은 거라 바로바로 현 시세에 따라서 옮겨와야죠. 네. 근데 사실 이 반영을 해주시죠. 출연료는 복지랑 똑같은 거예요. 네. 한 번 주면 뺏을 수가 없어. 출연료 인상했다가 다시 깎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올려주겠다는. 아니 고민하고 있다고.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고민만 하실 건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출연료가 인상될 수 있도록 즐겁게 해드려야겠네요. 그럼요. 네. 지난 방송 청취자 후기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제 이러지마 님께서
출퇴근 때 또는 휴식 시간에 즐겨 듣고 있는 40대 중년 팬입니다. 휴식 시간에 휴게실에서 이어폰으로 혼자 듣다가 피식피식 웃는 모습이 웃겼는지 뭐냐고 다들 물어봐요. 근데 안 알려주죠. 귀찮아서. 왜 안 알려줘요? 알려주세요. 전도해야죠. 알려주고 이분 또 그 사람이 새누리 찍는 사람인데 우리 방송 듣고 이번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이게 정권 교체의 나비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1분 귀찮으면 되잖아. 1분. 그렇죠. 그럼요. 1분도 안 걸려. 30초 귀찮으면 되는 거 아니야. 팝빵 가지고 이거 들으세요 하면 되잖아. 맞아. 그럼 이거 듣다가 또 이제 또 듣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요. 이 작가님 방송은 예전부터 들어왔는데 이번 조합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이 작가님의 해박한 지식과 진행 실력. 오창석님의 호방한 웃음소리 너무 듣기 좋아요. 색드립도 좋고 가까이 있다면 술 한잔하면 좋을 텐데 제가 사는 곳이 천안이라 안가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박누리님은 아나운서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보통의 아나운서들하고는 확실히 달라서 그게 매력인 것 같네요. 약간 어눌한 말투, 특히 네네 하는 부분. 혹시 백침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는지. 엄청 들었죠. 절대 디스 아님. 못 들어봤는데요. 정형화된 그런 아나운서의 느낌이 아니라서 더 친근감 있고 좋더라고요. 네, 기승전 박누리의 댓글 감사합니다. 네. 사실 뭐 정형화된 아나운서들이 센스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죠. 그렇게 못하는 냉정하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오창석의 색드립을 다 받아줄 수 있는 여자는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알고 있어야 받아줄 수가 있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뭘 공부해? 그거 본능인데. 그거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모르는데 그냥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센스, 박센스 붙여줬잖아. 센신. 사실 뭐 공부도 이론적인 학습도 있고 또 체험 학습이 있거든요. 아마 병행하고 계신 줄 알고 있어요. 그렇죠. 화전 양면 전술 같은 거죠. 미쳤나 봐. 두 번째 의견 소개해 주시죠. 네, 엔젤러8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창석님의 자질은 앵글러 아니에요? 응? 엔젤러예요? 엔젤러요? 앵글러요? 아무 엔젤러든 앵글러든 해. 오창석의 자질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보여지는 자질은 숨겨진 자질의 0.1%도 못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오창석의 자신의 자질을 키우고 그 자질을 통해 팟캐스트의 왕자로 거듭나리라 믿는다. 지금의 이 작가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자질을 발견하고 그 자질을 닦고 키우고 발전시켜 오늘의 이 작가를 만들었듯이 그러므로 오창석도 자신의 자질을 잘 닦고 키워 팟캐스트의 왕자로 거듭나길 바란다. 내가 말한 자질은 탤런트를 말하는 것이다. 오해가 없기를. 밑에 댓글에 오창석의 자질은 번데기라던데 밑에 댓글에 왕자의 자질을 지닌 분이군요. 오창석은 키키키라고. 정말 이게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는 댓글이네요. 이분 이렇게 써준 거 보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게 박찬호 선수 한창 활약할 때 신문 기사 1면이 박찬호 최고의 자질을 지녀 뭐 이런 거 나왔었거든요. 1면에. 그래서 그걸로 막 희화됐었거든요. 그걸 알고 있는 분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야구 선수로서는 최고의 자질이죠. 그렇죠. 어떤 자질이든 최고라고 하니까 좋겠네요. 최고는 다 좋아요. 그럼요. 뭐 번데기 아닙니다. 네. 그럼 뭐예요? 번데기 아니면 뭐가겠어요? 뭐야? 그런 게 있죠. 알겠어요. 자, 하나 더 볼까요? 네. 이건 메일로 온 의견이라고 하네요. 네. 김용준님. 이름 까도 되나? 그럼요. 네. 안녕하세요. 이 작가님을 최고 룸빵에 모시고 가는 게 올해 목표인 무역업을 하는 42세 김민수입니다. 야. 아니, 이름이 김용준님인데 여기서는 42세 김민수입니다. 이게 뭐지? 도용. 뭐야? 남의 메일 가지고 썼나? 야, 도용한 것 같은데. 희한하네요. 김용준님인지 김민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를 최고 룸빵에 모시고 가는 게 올해 목표랍니다. 그 목표에 이루시길 바라고요. 제 와이프는 중국 여성입니다. 10년 전 중국에서 무역업을 시작할 때 통역으로 만났다가 결국엔 마음도 통하고 몸도 통하게 돼요. 적극적인 분이시네요.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와이프는 33살입니다. 아우. 이거 약간 자랑하신 거 9살 차이네요. 네. 저희 와이프는 한국 정치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 관련 뉴스조차 보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뉴스에서 희한하게 대통령만 나오면 새누리당만 나오면 욕을 합니다. 중국욕, 한국욕 두루루 섞어가면서 막갈리게 말입니다. 혹시 중국욕 알아요, 박누리? 아니요. 몰라요. 욕은 안 배웠어요? 네. 저는 고급진 말만 배웁니다. 근데 원래 외국어 배울 때 욕부터 배우잖아요. 진짜요? 그게 제일 빨리 배우는 방법.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 물어봤습니다. 왜 욕을 하는지. 그랬더니 와이프 하는 말이 오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올 때마다 기다리는 게 지루해서 조만간에 뭐 동영상 뉴스 같은 것도 나온다. 딱히 그렇게 뭐 믿음직스러운 캐릭터는 아닌데 그렇죠. 어떻게 그런 거를. 제가 네. 엄청 믿음직한 캐릭터죠. 나름 어떤 분한테 믿음직하겠죠. 예. 그럼요. 네, 그리고 어제 정청래 의원 북콘서트에서 진보의 차은택이 되겠다라고 얘기하신 이동영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뭐 뒤를 좀 봐준 사람이 있나 봐요? 아니 이게 사실은 연합뉴스에서 또 연합뉴스 기사 쓰고 나머지 기사를 다 받았었는데 보통 그러죠. 이거는 흠집 내려고 하는 거죠. 뭐 친노 친문들이 다 모여가지고 대거 집결. 그래서 뭐 막말 쏟아내 뭐 이런 거야. 근데 진보 차은택 웃기려고 한 얘기잖아. 막 빵빵 터지고 난리 났거든. 근데 이걸 갖다가 말이죠. 에휴. 원래 이 정부 자체가 웃자고 얘기하는 걸 죽자고 달려드는. 지난주 비유법을 몰라. 금토 토크쇼 많이 보시면서 돈 좀 많이 땡기셨어요? 제가 돈을 위해서 토크쇼를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머니. 뭐니 해도 뭐니. 사회를 좀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토크쇼에 참여하는 거지. 무보수로. 아니, 조금 받았어요. 당연히 받아야 돼. 네, 조금 받았고 조금. 한 군데는 준다고 했는데 아직 그냥 입쓱 닫고 있고 안 주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하는데 뭐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다음 주 이번 주죠 이제 방송 나가면 네네. 이번 주도 금요일 날 부산에 토크 콘서트 정청래 의원과 함께 부산 일보사 대강당에서 합니다. 7시인가 8시인가 시간 알아보시고 또 일요일 날은 그 이재명 시장의 SNS 친구들 모임이 있어요. 그 세종회관 세종홀에서 그 모임 하는데 거기 또 사회를 또 제가 봅니다. 예. 나 나옵니까? 뭘 나와요? 돈. 안 나오죠. 왜 요즘 자꾸 이렇게 자원봉사하고 다니시는 느낌인데? 아니 부산 가는 건 나오고요. 네. 부산 가는 건 출판사에서 주최하기 때문에 나오고 그 이 시장이 하는 거는 뭐 모르겠어요.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이 시장하고 뭐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야 아니라고. 약간 의심이 가는데. 미치겠구만 지금. 아니 SNS 친구시니까. 그렇죠. 뭐 랜선 친구라고 하면은 뭐. 네. 난 SNS를 안 하기 때문에 SNS 친구도 아니야. SNS 해요. 아이디는 있어. 그럼 사적으로 좀 교류하는 그런 사이. 아니야. 그냥 동네 형이야. 알겠습니다. 동네 형. 네, 지난 방송 평가 그리고 청취자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오동상에서 우리가 김오찌에 대한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헛다리를 짚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댓글을 보면서 들었거든요. 아프리카 TV에 어떤 BJ가 자주 쓰는 유행어라고. 댓글은 봤어요. 그리고 나 이 친구가 누구지도 알아. 얘 방송 내가 몇 개 봤어. 전 몰라요. 진짜요? 처음 봤어. 전 처음 들었어요 그때. 얘는 나보다도 늦어. 몇 개 봤는데. 그 철구고 막 이상한 거 먹고 막 이상한 머리 짓 빡빡 하는 깎고 무슨 사람이죠? 뭐 엄청 그 이상한 그 방에서 막 깡 김오띠 뭐 이런 얘기. 자기 여자친구랑 뭐 하는 애 있어. 근데 여자친구도 있어요? 어머. 그걸 보면서 야 저런 애도 여자친구 있는데. 그러니까. 창석이는 아니 그 사람 돈 많이 벌어요. 돈 많이 번다더라고요. 네. 그럼 좀 해봐요. 돈 많이 벌게. 근데 창석이는 아프리카를 여기까지 올라온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왔는데. 창석이는 그렇게 못해요.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 정상적인 삶이 무슨 소용이야. 나랑은 안 맞더라고요. 제가 아까 돌잔치도 얘기했지만 난 그런 걸 못해요. 정말 안 맞아. 그래 몰라요. 하여튼 나도 보다 몇 번 재밌다 해서 보다 껐는데 안 맞아서. 근데 뭐 문제가 좀 있다 그러더라고.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요? 네. 굉장히 그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하죠. 막 애벌레 먹고 막 그러던데? 뭐 간장 뿌리고 하여튼 막 이상한 거 좀 많이 해요. 굉장히 자극적인. 그렇게 해서 돈 벌면 뭐 또 자기 능력인 거지 뭐 그래. 그러니까 뭐 벤츠 탄다는 소문이 있어 그 사람이. 그래요? 그 사람은 타고도 남죠. 네, 그런 정도. 근데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김오찌란 말이? 네,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아니, 근데 그것도 모르는 거지. 그것도 우리 그냥 청취자들 추측인 거잖아. 근데 사연을 보내주신 아버님이 너무 음란하셨던 게 아닌가. 괜히 앞서 걱정하신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 저희까지 좀 그렇게 음란한 사람들이 됐어요. 괜히 아버지가 알고 있는 김오찌라는 건 거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괜히 구성애 선생님한테도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아니, 근데 꼭 그게 아니어도 그 구성애 선생님이 가르쳤던 솔루션은 우리가 들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피가 좋았죠. 되고 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고퀄. 그렇죠. 괜찮았다 보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물연대 파업 얘기하면서 이제 현대차 노조 파업 관련해서 좀 언급을 했는데 게시판과 공식 메일로 다양한 의견들을 또 많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현대차 노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비판적인 시선이 그런 거잖아. 현대차 노조는 돈 많이 받는데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 직원들을 돈 못 받는다. 왜 이런 사람 생각 안 하냐는데요. 네. 비정규직 하청업체 문제는요. 현대차 노조가 나서는 게 아니고 정부가 나서야죠. 그렇죠. 그리고 현대가 나서야 될 문제지. 그쵸. 이걸 그 현대차 노조 정규직 사원한테 책임을 떠넘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그냥
지금 정부의 논리, 종편의 논리에 걸려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노노 갈등 일으키는 거. 이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 임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급의 부분에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거지 노조라는 그 노동자가 책임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조나 현대차의 하청업체 또는 현대차의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은 자사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럼요. 노조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비정규직이 적게 받는다라는 심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상대적 박탈감으로 기인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어쨌든 최종 결정은 회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회사에 대해 저희가 요구를 해야죠. 뭐 EJ에서 예를 들어 EJ는 지금 광고가 너무 많아서 다 소화 못하고 맨날 밀려 있잖아요. 네. 근데 정정은 광고가 없잖아. 그걸 EJ 탓하면 돼? 왜 너네는 광고가 많아서 정정은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광고가 많아지게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해야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몇 개예요? 오늘 5개. 맞네요. 노력하면 돼. 네. 드디어 노력하면 많아지고 있네요. 네. 이제 광고도 많아지고 후원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저의 민폐가 좀 만회가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고민을 합니다. 네. 사인할까 말까. 출연료 25% 인상. 이 사인하려고 그러면 누르가 이렇게 사고 딱 치기 때문에 내가 볼펜을 탁 내려놓죠. 네, 하루빨리